점수는 7급이 국사 점수가 다 좋아요. 수가 안 좋네. 어떻게 국사를 80점 맞냐? 아니 대체 다 95, 95래. 95, 95, 90, 100, 90, 80 이렇게 되는데 제가 80이네. 사정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국사가 지금 점수가 옛날 합격자들 모임하면 다 70점대예요. 옛날 합격자들은 다 80점 나오면 다들 막 깜짝 놀래고 막 박수치고 막 이러는 분위기였는데 지금은 80이면 큰 결함이 있는 다 95야. 너만 빼놓고 95, 95, 90, 100, 90 네가 갑자기 80이야. 근데 헌법은 좀 다양하네. 80점대도 있고 90점대도 있고 75점대도 있고 100점짜리도 있고. 세호 그래도 헌법은 100점 맞았네. 행정법도 100점인데? 훌륭하다. 행정학은 다 70점대예요. 80점 맞은 애 80점이 1등. 80점밖에 안 맞아요. 80밖에 없어요. 다 70점대 아니면 행정학은 여전히 옛날과 똑같이 옛날에도 행정학 합격자들 만남하면 70점대 잘해봤자 80점 이렇게 맞았는데 행정학은 여전하고 경제학이 점수가 다 안 나와요. 제가 1등 했는데 80점. 너 85로 안 했냐 저번에? 하나 더 틀렸어? 그래서 경제학이 80점이 1등이고 나머지는 다 70점대 뭐 떨어진 애들 중에 95 맞은 애 하나 있더. 신림동 지금 4층에 경제학만 잘하는 애가 있어. 95 맞은 애가 이번 국가직 있어. 지방직 100점 맞았대요. 걔는 경영학 전공자인데 경제학을 잘하더라고. 걔 빼놓고는 경제학은 별로 점수가 안 좋아요. 점수가 안 좋아. 점수 줬어. 행정 50점. 점수 줬어. 자, 이게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이게 질문사항 빨리빨리 받고 개별 상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사항 있으면 빨리빨리 손 들어주세요. 질문사항. 자, 일단은 공부 생활 질문사항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생활. 과목 아니라 과목 말고 공부 생활. 뭐 공부 하루에 몇 시간 했나 이런 거 궁금한 거 있잖아요. 그렇죠? 일요일날 공부했냐 이런 거 쓰잘데없는 질문 있죠? 우리는 별로 그런 거 안 좋아하는데 쓰잘데없는 질문하는 사람. 슬럼프? 어떤 거 정확하게 질문해야지. 슬럼프? 슬럼프 어떻게 극복하나? 이거 나한테 잘 들리고. 슬럼프 극복사. 빨리빨리 얘기해. 예. 저는 슬럼프. 사실 제가 서울시 2월달에 5회말 말아가지고 공부 때려치울까 해가지고 여행 갔었어요. 아르헨티나 한 달 그냥. 그래 좀 정신도 좀 차리고 와가지고 근데 해놓은 게 있으니까 그 다음에 금방 따라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 시험 2달 놔둬놓고 여행 갔다 와. 건강 아니잖아. 권장 사항은 아닌데 실제로 그냥 제일 좋은 건 한 2박 3일 정도 어디 잠시 좀 절에 같은데 산이나 이런 데 갔다 오면 좀 좋아요. 기도 진짜인데. 알았어. 너 슬럼프 어떻게 하나? 슬럼프 극복사항 아는 사람? 너는 어떻게 하나? 너 슬럼프 있었나? 네? 저 아예 슬럼프 있었다. 작년에 큰 슬럼프. 작년에 아. 슬럼프 심했잖아. 작년에 제가 면접에서 떨어져서 슬럼프 작년에서 이게 면접이 떨어졌어요. 심했는데 그냥 울면서 공부했어요. 울면서 슬럼프가 해결되나? 그거 말고 없나?
근데 해결 방법은 딱히 없고 시간을 좀 원래 10시간 했다 치면 슬럼프 때는 좀 버티기 힘들어도 한 대여섯 시간 하루에 꾸준히 하다 보면 좀 괜찮아지는 시기가 또 오더라고요. 꾸준히 공부하래. 그 수밖에 없대. 슬럼프. 슬럼프도 좋은 방법 없나? 슬럼프 빠져본 경험 있는 사람. 경주도 작년에 면접 떨어진 적. 효과가 없네. 그래? 저도 슬럼프에 진짜 많이 빠지는 스타일이라 작년에는 계속 슬럼프에 빠졌었는데 올해는 슬럼프를 한 번도 안 겪은 이유가 일요일마다 데스캠프에 참여해가지고 단 한 번도 안 빠지고 계속 참여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다 같이 열심히 하는 분위기가 있으니까 한 번도 슬럼프에 안 겪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 저기 진짜 모험담원 나왔다 그랬죠. 일요일 데스캠프 하래. 진짜 내 기억에도 일요일 날 데스캠프 안 한 적이 없어. 진짜 안 한 적이 없어, 그죠? 이번 서울시에서도 어마어마한 점수를 맞았어, 진짜. 점수 엄청나게 좋았다, 그죠? 이게 쌓여서 이게 점수가 나오는 거예요. 응? 4일 데스캠프부터 시작해서 다 했을걸. 내 기억에 안 본 적이 없다, 내가. 제 얼굴을 내가 안 본 적이 없어. 일요일이든 휴일은 거의 쟤는 다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별거 없어요. 그냥 리듬을 계속 유지하는 수밖에 없어요. 리듬을 다 계속 유지하는 수밖에 없어. 또 슬럼프 해결 방식 없나? 술 마시는 사람 없나? 슬럼프가 있으면 술을 마신다. 운동하는 사람. 운동하는 사람. 슬럼프 운동. 저도 좋은 방법 같은데. 저도 그 작년에 점수 차가 좀 아쉽게 떨어져가지고 한 문제 정도 차이로 떨어져가지고 그냥 저는 제가 운동 좋아해서 여기 앞에 도림천 맨날 끝나고 걸으면서 그냥 체력 관리하는 겸사해서 그렇게 하고 맨날 공부하고 또 좀 그걸로 많이 잊었던 것 같습니다. 도림천 운동했대요. 도림천. 좋은 방법이야, 운동도. 그렇죠. 또 다른 질문사항. 일상생활 없어요? 그럼 바로 넘어갑니다. 빨리빨리. 주말 데스캠프 하는 게 최고야, 그냥. 그보다 진짜 훌륭한 방법이 없다, 진짜. 공부 안 돼, 주말. 주말 혼자 나오면 썰렁하고 이래서 공부가 누구나 다 안 돼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주기적으로 데스캠프에서 하는 게 제일 좋아. 나도 그래요. 나도 공부하고 싶으면 데스캠프 한다. 그치? 진짜 농담 아닙니다. 나 안 하다가 요새 다시 하는 이유가 내가 공부를 안 하더라고. 집에 쉬니까 공부를 안 해. 그래서 할 수 없이 데스캠프 하면 공부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 똑같아요. 그냥 일요일 날 있으면 다 싱숭생숭해. 목요일, 토요일이고 일요일이고 다 사람이 쉬는 날 싱숭생숭해요. 그래서 설날, 추석날 더 열심히 데스캠프 한다. 싱숭생숭한 게 없어져. 안 하면 싱숭생숭해서 마음이 당일뿐만 아니라 며칠간 여파를 미쳐요. 그래서 차라리 에이씨 없는 셈 치고 그냥 공부를 해야겠다 이래가지고 저는 계속해요. 그래서 365일 저는 안 쉰다. 제가 좋아. 365일 쉬면 더 아프더라 나는. 쉬면 그 다음날 몸이 아파가지고 안 되겠죠. 차라리 그냥 365일 내내 일하는 게 최고입니다. 365일 수험생은 공부를 계속하는 게 최고야. 다만 그 금요일 날 저녁이나 이럴 때 자기한테 보너스를 좀 주세요. 보너스. 금요일 날 밤에는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하세요. 그렇죠? TV를 보든 영화를 보든 만화책을 보든 저는 만화책 보는데 만화책 아니면 무협지. 만화책 아니면 무협지를 꼭 봐줘요. 좀 사람이 좀 달래줘야 되거든. 스스로를 좀 달래줘야 되니까. 그래서 금요일 날 밤 아니면 제 수험생 때는 금요일 날 밤에 한 12시간씩 만화책 봤던 한 10시간 이상 만화책 봤을 거예요. 그렇죠? 새벽까지 만화책 봤을 거예요. 저녁밥 먹고 계속 만화책 봤어요. 뭐 그런 거 하나 정하는 수밖에 없어. 쉬면 더 안 좋다. 오랫병 생겨요. 내 생각엔 일요일 날 쉬면 안 돼. 그렇죠? 진짜 적어도 4-5시간은 공부를 해줘야 돼. 한 타임 정도는 공부를 해줘야지 월요일 날 돌아가지. 일요일 날 쉬면은 월요병 걸려 월요일 날도 공부가 안 돼요. 또 월요일 날 망치면 그 주가 영 불안해. 그럴 바에 차라리 일요일 날 오밍업이라도 하는 게 훨씬 더 낫다. 그렇죠? 응? 그러니까 차라리 뭐 금요일 날 밤에 쉰다든지 아니면 토요일 날 밤에 좀 오후에 쉬고 공부하는 게 나아요. 그렇죠? 자 이제 과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과감하게. 국어 한자 공부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어떻게 공부했어? 한자. 한자는 그 서울시나 한자 빨리. 서울시나 지방직 같으면은 조금 준비해 놓으면은 맞출 수 있는데 국가직 그냥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국가직은 사자성어 빼고 포기한다지. 예. 또 한자 한 사람.
한자 한 사람. 저는 여유 있을 때는 그냥 그 한자 3천 단어인가 뭐 있었어요. 기출 한자 3천 단어 했어? 그 기출 단어만 했습니다. 기출 단어만. 기출. 예. 책 가지고? 네, 그러니까 포켓북 같은 거 있었거든요. 포켓북 나온 거 3,000 하나 원. 시중에 나온 거 천만 있어서. 그러니까 그거는 초기에 했었고요. 초기에 썼고. 예, 후기에는 그냥 그 뭐죠? 선제 사권이랑 해가지고 그냥 돌렸었어요. 기출만 위주로. 그 올해는 올해 똑같이 그냥. 했어? 예. 한자 2개 나와서 몇 개 틀렸어? 몇 개만 한자 했어? 하나 틀리고 하나 맞췄나 그랬어. 똑같잖아. 안 하는 애랑 똑같은 거야 그게. 참. 근데 그게 한자가 안 하면 또 불안하니까 그냥 하루에 30분이라도 봤어요. 너는 몇 개 맞았어? 한자 2개 중. 너 한자 공부했어? 네. 어떻게 한자? 한자 공부요? 그 이제 뭐 근데 이런 거 다 저는 사람들이랑 맨날 얘기하면 좀 달라가지고 아 너만 생각. 너는 야매로 하잖아 원래. 저 야매라는 건 아닌데 야매잖아 너.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책이나 그런 걸 따로 사서 공부하는 거는 저는 별로라고 생각이 들고 그냥 그 예를 들면은 뭐 어떤 단어가 있을 때 잘 나올 만한 단어 같은 것들 있잖아요. 뭐 탐구 같은 거 할 때 탐자 같은 건 이제 잘 나오니까 그런 거 그냥 연습장에다 한번 써두고 그런 것만 해도 요번에 두 글자짜리 문제 맞추는 데는 문제는 없었던 것 같은데 저는. 그러니까 한자 책으로는 안 했다? 예, 책으로는 안 했어요 저는. 그러면 일상생활에서 했다는 거잖아. 일상생활까지는 아닌데 그 공부하다가 보면 나오는 한자들을 조금씩 공부했어요 그냥. 막 따로 시간을 정해서 책을 정해서 하진 않았어요. 저기 진짜 그 어떻게 하라는 지침이 안 되는데 지침. 한자 2개에서 몇 개 틀렸는데? 저는 그 2개 다 맞춘 사람 들어보세요. 2개 나왔는데 2개 다 맞춘 사람. 한자 한 명인데 2개에서 하나 맞춘 사람. 이거 봐. 그래서 결론적으로 한자는 하나 똑같다. 옛날에 그 4개 나올 시절이 있었어요. 한 2년 전까지만 4개 나왔는데 그때는 한자 공부를 했었어요. 4개니까 안 할 수가 없다고. 20문제에서 4개 안 하면 어떻게 하겠어. 했었는데 요새 분위기상은 이제 2개로 정착이 됐어요. 작년부터. 피셋 들어온다고 이게 나온부터 2개로 정착이 돼서 예? 이제 사자성어는 맞추고 두 단어는 틀리고 찍고. 얘는 운이 좋거나 얘는 좀 약간 야매스러운데 응? 재주가 좋아 얘는 내보니까. 아니 재주가 좋은 다 야매라가 나쁜 의미가 아니라 재주가 좋아요. 그건 자기 재주 때문에 맞추는 거라서 크게 권장사항은 안 돼. 솔직히 말해서. 어? 한자 그 좋은 공부 방법 없나? 다 맞춘 사람 중에서? 한자 또 안 했다 뭐. 아니요 공부는 원래 지방직은 다 맞췄었어요 원래. 이번 10월달? 아 주최 할 때랑 국회직이랑 맞췄어? 다 맞췄는데. 어떻게 공부하는데? 저는 원래 책 읽는 거 좋아해가지고 그냥 책 읽으면서 한자 나오면은 그냥 그 옆에 괄호 쳐 있는 거 읽었어요. 그러니까 인생을 똑바로 살아라. 그건 해결책이 안 된다니까. 이 사람들 인생 똑바로 안 살았어. 평소 때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부터 한자를 꾸준히 한글 나오면 한자 찾아보고 이렇게 살았다. 그치? 네,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해결책이 별로 안 된다니까. 애도 마찬가지고. 그래. 이렇게 자꾸 쌤이 야매라고 말씀하시니까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래 야매로. 저는 그러니까 그 공부 양을 줄이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전반적으로 한자를 할 때도 책이나 시간을 정해놓고 안 했다 뿐이지 예를 들어서 아침 모의고사 같은 거에도 한자 꼭 나오잖아요. 이제 그런 거에서 중요한 것 좀 체크해 놓은 것만으로도 충분한 것 같다는 얘기예요. 아예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아예 하지 말자. 나도 그건 찬성해요. 그냥 눈에 걸리면 하자 그랬어. 이게 모의고사 풀 때 눈에 걸리거나 이러면 해야지 당연히. 아침에 우리가 나눠주는 자료도 좀씩 있는데 뭐 그런 거 보고 화장실 갈 때 보다가 버려버리고 갖고 있으면 안 돼 그런 거. 나는 그런 애들 이해가 안 되더라고. 뭐 이걸 뭘 갖고 있냐 다 버려버리지. 싹 버려버리는 게 최고야. 그날 보고 그날 버린다. 이게 원칙이 돼야 돼. 근데 혹시라도 모르니까 눈에 이제 한번 이게 익혀두는 거야, 그렇죠? 그 얘기지, 그렇지? 모아놓고 암기를 안 하잖아, 너도. 저는 다 버려요 무조건. 그렇지, 맞아. 나도 수험생도 그랬던. 그 모아놓은 사람들 보면 다 마음의 짐이야, 짐. 마음의 짐. 양줄이지는 못해 그런 애들. 과감성이 없기 때문에 결론이 안 좋다. 그래서 보고 버리는 게 최고예요. 근데 이제 뭐 전혀 안 하자면 좀 불안하니까 이렇게 하는 건 얘기는 맞을 것 같아요. 한자. 어법은 이번에 국가직은 몇 개 나왔나 대충? 국어어법. 5개? 예, 5개. 국어어법 틀린 사람. 국가직에서
몇 개? 한 개? 여기 한 개? 한 개? 한개 틀려. 나머지 다 맞았다는 거는? 그래서 이게 국어법은 무슨 양을 어디까지 가져야 되나? 국어 예를 들면 선제 기본속 봐야 된다. 손 들어보세요. 선제고 봐야 된다. 손 들어. 또 3개월 공부하는 애가 무슨 너 봤어? 3개월 공부했는데 국어 뭐 기본서를 봤어? 그럼 3개월 동안 국어법 보다가 다 지난 거 아니야? 기본서 보면? 기본서 양이 많잖아. 그냥 인강을 최대한 일단 2배속으로 듣는 걸 기본으로 했고, 그래서 최대한 빨리 한번 훑은 다음에 그걸 머릿속에 남아있나를 주기적으로 확인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쟤는 기본서 봤다는데. 제가 국음인데 지금 너무 3개월 공부했는데 어떻게 시간이 되는지 나 이해가 안 돼. 그럼 나머지 시간은 뭐 했는데? 나머지 시간은 일단 3달이면. 영어는 버렸어요. 영어는 버리고. 영어는 처음에 잘했겠지 뭐. 영어 처음에 봤는데 65에서 70선이 나와서 그 정도로 방어를 하자라고 생각해서 65, 70? 문법 문제를 하루에 한 5문제에서 10문제만 푸는 것만 했고요. 문법을 5문제 에서 10문제 사이를 풀었다 매일. 그러니까 감만 잃지 말자. 여기서 감만 다 잃지 말자. 떨어지면 큰일이다라는 생각에 그렇게 독해는? 했고, 독해는 안 했어요. 독해 안 하고? 그 국어 어법은 열심히 하고? 국어는 어법만 국사는? 하자. 국사는 무조건 이건 잘 받아야 된다. 여서 국사는 엄청 많이 팠고, 국사는 열심히 했대요. 네. 왜냐면 국사는 범위 내에서 다 나오잖아요. 어. 근데 국어랑 영어는 범위 내에서 나온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한국사에 주력을 국사는 열심히 했대요. 어떻게 열심히 뭐로 했나 국사는? 그냥 전환기를 전환기? 알아서 국어부터 하자. 국어 애만 벗고 나머지 국어 어법 기본서 봐야 된다. 사실 7급에서는 2년 전부터 없어졌어 그 얘기가. 보지 말자고 하더라 합격생들이. 2년 전부터 우리가 물어보면 기본서 너무 오버 아니냐 이런 얘기 하더라고. 7급은 그래요. 9급은 내가 잘 모르겠고 얘는 9급인데 했다니까 뭐 9급이야 중요하잖아 국어가. 근데 7급은 잘 안 보는 경향이 한 2년 전부터 있었어요. 스파르타반 내부에서. 예. 요약서 보지 보죠. 선제 마무리 대부분 보죠. 거의 선제 마무리 봤다 보면 돼요. 국어법은 선제 마무리랑 기출문제, 어법 문제 봐야 된다. 국어 어법 문제는 봐야 한다는 기출. 맞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선제 마무리랑 우리가 기출 보라고 불러. 어법은. 근데 이제 기출이야 꼭 선제 기출만이 아니고 일반 선생님 기출 어느 거나 가지고 있어 상관없어요. 사실은 뭐 기출 문제 똑같걸로 하는 거죠. 사실은 너무 오버하지 말고 지금 책을 샀으면 그 책으로 하세요. 기출 문제는 봐야 된다. 국어법, 요약서 하나 봐야 되고 기출 문제 봐야 된다. 이건 2년 전부터 7급에서는 이미 뭐 확정된 내용으로 봐야 돼. 그 당시에도 합격자리 끝난 다음에 계속 말했던 게 기본서 봤던 거 좀 오버 많이 했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근데 9급은 또 모를 수가 있다 봐야 돼. 왜냐하면 지금 국영사가 아직은 중요하잖아요. 선택 과목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 영어를 못하면은 국어라도 맞춰줘야 할 거 아니겠죠. 그래서 뭐 9급은 알아서 하시고 좀 추가하시든지. 근데 7급은 잘 안 한다고 봐야 돼. 그게 합리적 결정으로 봐야 돼. 내년에는 더 그렇다. 아까도 제가 대충 말씀을 드렸는데 그 국어는 내년에 이렇게 살벌하게 나오지는 않을 거라고 그러죠. 올해 수준 어간을 맞출 수 있으면 된다. 그러죠. 아까 또 누가 질문 국어. 국어 문제풀이 훈련에 충분합니다. 어법. 충분하대잖아 지금. 충분해 그치? 충분합니다. 이제 뭐 그렇게 많이 공부 안 해 그치? 독해 틀린 사람 7급이나 9급에서 한 개 손 들어보세요. 한 개 틀렸다. 한 개 틀렸다. 2개 이상 틀렸다. 지금 너 왜 2개 이상 틀렸어? 비문학이 약한 사람. 한 개 틀렸다. 다 맞췄다. 국어 어법 독해 다 맞췄다. 다 맞추고. 쟤는 국문과고. 너는 공부를 좀 잘하지 않을까? 쟤는 도움이 안 돼. 저 국문과랑 공부 원래부터 잘하는 애들은 인생에 별 도움이 안 돼. 근데 너 다 맞췄어? 너 국문과 아니지? 경제학. 경제학과. 예. 경제학과. 예. 비문학은 많이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3개 정도 하루에 3개 정도 하고
정리를 다 그 지문 전체를 정리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가 요지가 있고 만약에 그거 이게 뭐 스캐닝이다 스키밍이다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뭐 이거를 찾아가지고 스캐닝을 하는 거면은 그거 보면 노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문마다 여기서 이런 단서가 있으면 이걸 찾을 수 있고 여기서 이런 단서가 있으면 이런 걸 찾을 수 있고를 지문을 문제 하나를 푸는 데는 1분이었는데 지문 전체를 보는 데는 한 10분씩 걸렸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한 30분, 한 40분 뭐 이런. 오른 건가 그러니까? 그렇게 노력해서 좀 올랐냐고 궁금한. 그 네. 전이랑. 네. 아 그럼 올라? 예, 그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문학할 때 비문학할 때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냥 작게 풀고 끝까지 꼼꼼하게 보고가 차라리 많이 풀고 어줍게 틀리는 것보다 끝까지 보는 게 더 나았던 것 같아요. 국어 그래도 원래 잘했던 사람들은 양치기 하지 않나? 양으로 막 밀어붙이지 않나? 아니야? 아니야? 국어 잘하는 양반. 어떻게 하나? 필요가 없어. 에이씨, 안 했대 공부를. 물어볼 말이 별로 없어. 이게 솔직히 말해서 7급은 독해는 그냥 한다고 보면 돼. 그냥 솔직히 말해서 하는 애들이 시험 본다. 합격자들끼리는 누가 꼭 독해 공부하나 그런 게 좀 깔려 있어요. 그 내년은 혹시 모르니까 좀 독해 긴 거는 좀 풀고 하지 않나? 시간 조절 문제는 해야죠. 시간 조절에서는 안 하나? 원래 글자를 빨리 아 글자를 빨리 읽는데 원래부터 글자를 빨리 읽기 때문에 옆에 학생도 그런가? 원래 빨리 잘 읽나? 저도 비문학을 수능 때부터 별로 수능 때부터 틀려본 잘했대. 것 같아가지고. 그러면은 이제 이게 7급은 솔직히 말해서 그게 독해를 애들이 별 신경 안 쓰더라고. 같이 얘기해 보면 그걸 왜 해야 되냐 이런 식 약간 기본적인 마인드가 깔려 있는데 이제 좀 안 되는 애들은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비문학이 원래 못했지 그러면. 예, 저 원래 원래 못했는데 좀 올라간 사람. 이게 봐봐. 저도 독해 되게 못해가지고 서울시 이번에 합격 점수 70이거든요. 국어 70이에요 저. 70 맞았다고? 네, 근데 6월달에? 아니 10월달에? 6월달이요. 네. 70? 네, 근데 그것도 저는 잘 봤다고 생각하는 게, 근데 올렸어 그러니까 노력해서. 네, 그나마 좀 덜 틀리긴 했어요. 원래 하도 못 볼 때 못 봐가지고. 그렇대 저기 그럼 저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좀 올려. 그거 혹시 그 뭐 민간 경력 필세 풀어본 사람? 풀었어 넌? 잘 풀려? 어려워요. 어려워? 네. 왜 별로 안 풀어봤구나. 수능 문제 풀어본 사람? 수능 문제는 도움이 되나? 수능 문제 도움이 되나? 정부에서 다 하는 시험이라서 다 비슷해요. 아 비슷하대 쟤는. 수능이랑 뭐 우리 국어랑 큰 차이 없다. 독해는 그 얘기지? 내가 대리 발언 해줬어. 그 얘기 같아. 예. 예? 그러니까 뭐 애들이 알아서 조절해, 지들이. 예? 수능은 한 뭐 이제 그 내용당 두 문제, 세 문제도 있잖아요. 그럼 알아서 그걸 두세 문제를 치니까 큰 상관없을 것 같아. 근데 시간 조절 때문에 보는 거 아닌가? 네. 공부한다고기보다는 시간 조절이 실제 시험장은 문제가 돼요. 내가 듣기로는 민간 경력 피셋 했던 분들이 출제위원으로 좀 들어갔다고는 들었으니까. 그래서 뭐 시험 삼아서 이제 시간 맞추는 훈련은 그게 도움이 될 텐데 본격적인 공부는 힘들 거예요. 시간이 안 된다 그랬지 일단. 다른 공부하려면 시간이 안 돼서 그런 거죠. 국어 딴 거 질문사항. 그럼 한국사 빨리 진행해야 돼. 한국사 질문사항. 한국사 질문사항 없어요? 한국사 없어? 쟤만 질문해. 한국사. 맞아요. 기출 문제 계속 푸는 거예요. 맞아요. 기출 문제. 자, 그 기본 강의 들어야 된다. 한국사. 2명. 한국사 못했지? 네. 한국사 못했나? 아니 잘했는데. 잘했는데? 흐름 잡으려고 처음에. 흐름 잡으려고? 빨리 들었었어요. 한 2배속으로 빨리 들었었어. 2명은
한국사 기본 강의 들어야 하는데. 한국사 이제 기본 강의 들었어? 자, 3주, 뭐, 3달밖에 안 했다면, 근데 어떻게 다 듣냐? 국어 기본 강의 듣고, 난 참. 국사 기본 강의 듣고. 야, 어떻게 3달 만에 다 듣고, 준비를 언제 했냐야? 들었어? 진짜? 기출을 몇 강인데, 몇 강짜리인데? 그거 2.0 들었어요. 그 기본 강의 되게 길잖아. 네. 100 몇 강짜리. 네. 그럼 한 강에 1시간 반도 있고 막 그러는데. 네. 근데 2배속으로 들어서 2배속으로? 남들보다 좀 빨리 들었던 것 같고 며칠 만에 들었는데? 2주? 거의 한국사 듣다가 시험 보러 간 것 같아요. 한국사 듣다가 시험장에 갔다. 그치? 근데 그리고 기본 강의 들어야 택시 되나? 그러면? 타고 시험장에 택시 타고 가는 길에도 들었어요. 한국사 들어야 한다? 네. 한국사 유학서 조사했다. 유학서 뭐 봤나? 유학서. 전환길 저기는. 전환기로 시작했다가 2년차 때 문동균으로 정시 받았어요. 2년차 누구? 문동균. 근데 최종적으로는 전환기이 시험에 더 적합하다고. 전환길 문동균. 흐름 잡는 데. 흐름 잡는데 여기는 뭐 봤나? 저도 전환기는 필기는 비교노트 여기는. 저도 전환기. 여기는 민동균. 문동균 여기는. 응. 최진우. 최준호 여기는. 천안길. 너는? 너는 안 봐. 너는 안 봐. 약간 이상하네 원래. 예. 아니 그럼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 전 제 나름대로 다 의견이 있어요. 아 의견이 있대 확실한. 좀 이따 물어볼게. 점수 잘 맞았어. 예측으로 잘 맞았어. 어? 그러면 이제 기본서는 이제 별 볼 필요 없나? 7급이? 어? 다시 어려워지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 아니면은 지금 어려 내년이 마지막인데 뭐 예, 내년 7급은. 근데 9급은 봐야지 않나? 어떻게 9급은 어떻게 해야 돼? 그건 서브노트로 그냥 그거 봤었거든요. 사료 노트? 그러니까 어? 필로랑 사료 노트랑 같이 봤었어요. 필로 사료 그러니까 노트. 기본서를 다시 보는 게 아니라 사료만 따로 책 추가해서 같이 봤었어요. 9급 하면 그거 봐야 돼? 기본 강의? 9급도 필요 없어? 그게 그 9급이면 7급은 필요 없는 거 확실한 것 같은데 9급이라면 그게 제 생각에는 처음에 어. 아예 기초가 없으시면 보는 게 나은 것 같고 아예 기초가 네, 없으면 듣는 게 흐름을 낫다? 아시면은 안 보셔도 될 것 같고 흐름만 알면 네, 그러니까 어느 기본 강의 안 정도 들어도 되고? 대충 배경 지식 있으시면 안 봐도 될 것 같은데 여기 알면 이제 예를 들면 이제 공대들이나 이과생들은 그러니까 아예 별로 안 한국사 했잖아. 접해 보신 분들은 한번 그런 애들은 기본 강의 빨리 한번 들어주는 게 좋다. 네, 그게 더 나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나중에 좀 계속 감 있는 이어서. 애들은 요약서로 바로 들어가고. 네, 그렇죠. 그다음에 기출 문제는 다 봤을 거 아니야, 그렇지? 네. 모의고사 본 사람, 모의고사 많이 본 사람, 개인적으로 무슨 모의고사 많이? 저는 윤승규 그리고 신영식 2개 모의고사하고 윤승규 700제 따로 봤었어요. 얘는 아예 옛날 우리 스파르타 방식이나 한 3년 전 방식인데. 전 시중에 동영 모의고사 다 풀었어. 동영상 다 풀었어? 야, 근데 그렇게 하니 필 필요 없잖아. 지금 지나고 생각하니까 그렇게까지 풀 필요 없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 스파르타반이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하여간 온 기출문제 온 모의고사 다 풀었다. 하여간 뭐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한 기출문제 모의고사를 싹 풀었다 보면 돼 애들 다. 윤승규뿐만 아니라 아이고 뭐 최진우 뭐 하여간 대입 무슨 뭐 모의고사 아유 어제 막 다 가져와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많이 풀었어요. 한 2년 전까지만. 왜 국사 엄청 어려웠걸요. 그러니까 우리도 권장했어. 야 국사는 뭐든지 해.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안 했어. 국사는 더해. 이렇게 기본적인 하다 보니까 여기처럼 뭐 윤승규 누구? 윤승규하고 신영식. 신영식 네. 아예 막 안 한 게 없었어요. 근데 이제 올해 하니까 좀 올해는 기출이면 충분하다 손 들어보세요. 기출이면 너는 안 돼? 기출로도 안 돼? 95점 이상 받고 싶었으면은 95점 이상이 몇 점인데? 100점. 100점밖에 없잖아. 100점 맞으려면 좀 더 봐야 된다. 예, 이번에 그거 동영에서 몇 문제 동영에서 이번에 찝은 것 중에서 건준이 같은 거는 기출에 없어가지고 사실 모의고사에서는 좀 나왔었는데 없어가지고 그런 거 같으면 좀 봤었으면 좀 도움이 됐죠. 그러면 지방직은 어땠나요? 이번 서울시지나 뭐야 저거 기출을 인혁처 인혁처요? 아무거나 한번. 전 서울시여가지고 인혁처 서울시 그래. 아닌데 기출은 그 밑에 전환기 거 봤는데 밑에 해설 엄청 자세하잖아요. 그거를 다 그냥 외웠어요. 기출은 몇 호도 가나? 셀 수 없이 그냥 셀 계속 수 없이. 네. 그래 대충 엄청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엄청 많이 몇 뭐 개? 10, 20, 30. 13번? 15번? 열 몇 번? 15번? 저기는 몇 번? 저는 많이 봤나? 기출? 뭐였어? 너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쟤 되게 웃기다. 너 보기는 엄청 열심히 하던데. 저
올해 2월 중순부터 공부 다시 시작해가지고 그런 걸 많이 볼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 5번 봤나? 5번? 올해만? 네. 2월부터? 근데 그것도 다 못 본 것 같기도 하고 기억이 잘 안 나. 2월부터? 맞다. 근데 문화사랑 근현대사만 13번 이렇게 보고 쉬운 거는 거의 안 본 것 같아요. 쉬운 건 빨리빨리 넘어가고 정치사, 구석기 시대 막 이런 거랑 구석기 이런 거. 그런 거 거의 한두 번 보고. 너는 왜 근데 점수를 이렇게 안 나왔냐? 너 원래 국사 잘했던 것 같은데. 네, 저 의견이 다 있습니다. 저. 네. 이제 그 아까 국어에서도 이제 비슷한 뭐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이제 각자 시험이 이제 준비하는 시험 있잖아요. 9급이든 7급이든지. 그럼 이제 그 시험이 어떻게 나올지를 한번 예상해 보는 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서울시하고 국가직 9급하고 다 풀어봤더니 이제 앞으로 나오는 게 국어는 비문학이 길어지고 어법 문제가 적게 나올 것 같더라고요. 전 과감하게 어법 거의 안 받고 그다음에 이거 국사도 이번 80 받은 게 자랑은 아닌데 제가 이번에 보니까 공부를 안 해도 기출만 열심히 봤으면은 적어도 시험을 조지진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제 공부를 늦게 다시 시작했기 때문에 그냥 거의 공부를 안 하고 기출 있는 것만 보고 갔는데도 80 나왔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자랑스럽거든요. 제 점수가. 그래? 네, 저는 그러니까 이번에 앞으로 국사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엄청 어렵게 안 나온다면 옆에 이제 모의고사 풀면 좋은데 내가 만약에 그럴 여력이 없다. 다른 과목도 해야 된다. 그러면 기출만 열심히 봐도 내가 국사 때문에 떨어졌다 소리는 절대 안 나올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는 그런 것 같아 보니까. 기출에다가 모의고사는 많이 보지 말고 테스트하는 모의고사 있죠. 예를 뭐 고정원 뭐 이런 시리즈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요새 문제 난이도로는. 윤풍길 모의고사 제일 나왔던 거. 윤승기 무사는 우리 2년 전에는 다 우리 스파르타반에서는 거의 교과서처럼 사용했어요. 근데 이제 되게 어려워가지고 요새는 안 보더라고요. 기출이 됐다는 전제 하에서는. 그때 이제 그때 애들이 합격생들이 보통 75나 70점 맞을 때 2년 전까지 점수 더 맞기 위해서 윤승규 선생님 모의고사를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문제는 좋은데 요새는 너무 문제가 쉬워져가지고 좀 그렇게 하는데 그렇죠. 기출 많이 본 사람 또 없나? 좋은 방법. 기출 어떻게 보나? 기출 볼 때 저는 한국사? 작년에 한국사 때문에 떨어졌었거든요. 작년에 한국사 쉽다고 했는데 저는 되게 못 봤어요. 근데 저 나름대로는 그때도 기출을 많이 봤다고 생각했는데 작년이랑 올해랑 바뀐 게 작년에는 그냥 맞으면 넘어갔는데 올해는 선지 4개를 내가 정확히 다 아는지 전부 다 옆에 그 데스캠프 할 때 하는 것처럼 옆에 다 체크하고 그 다음에 그 사료가 있는데 사료에 키워드가 있잖아요. 그 키워드에 동그라미를 치고 시험 직전에 넘기면서 내가 5초 안에 이 사료가 어느 시대 어느 왕인지 아는지 그렇게 해야 시험장 갔을 때 사료 맨 앞 글자만 보고도 어느 시대 사료인지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작년에는 기출을 보면서도 그걸 안 했어서 나는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시험장 가면 생각이 안 났는데 그렇게 마지막에 사료만 모아서 5초 안에 이 사료가 뭔지 판단할 수 있게 쫙 다 보고 갔더니 올해는 100점 받았습니다. 100점 맞을 때 국가직 7급에서 그러네 진짜. 기출 문제 보고 선지 꼼꼼히 보고 아래 해설 사료 같은 건 좀 보고 그거는 진짜 충분하다. 그거만 충분하대. 그거면 충분하대. 그치? 모의고사는 이제 테스트 용도로 간략하게 보세요. 너무 심각하게 보지 마시고. 예, 똑같아요. 사실은 기출 문제는 요새 뭐 한 2,000개 정도 가까이 되지. 예. 보통 기출이 한 그 정도면 적절할 거예요. 너무 적어도 별로 이렇게 좋지는 않아요. 한 2,000문제 수준. 그러니까 이제 사람마다 아까 틀리는데, 아까 공대생이나 이과생들처럼 정 감이 없는 사람은 강의를 듣는 게 좋을 것 같고, 좀 문과생 중에 고등학교 때 좀 강의 좀 들었다 그러면은 그다지 별로 안 듣는다 이겠죠. 예? 요새 시험 문제 수준이 낮아져가지고 이렇게 별로 안 해요, 그죠? 근데 이제 정 안 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또 국사가 거의 문맹 수준에 가까운 이런 사람 있어요. 깜짝 놀래 우리도. 상담을 해보면 그런 애도 있어. 근데 우리나라 뭐 교육 과정에서 많이 변화돼가지고 특히 공대생들은 고등학교 때 거의 이과생들 안 하잖아요. 그러면 전혀 감이 없다라면 강의 듣는 것도 고려해봐야죠. 근데 빨리 듣는 게 좋다는 거지. 그냥 배경 지시 안에 빨리 듣고 어차피 요약서 하나 암기하고 기출문제 많이 풀고
응? 다시 기출문제 또 보고 그렇게 하고 가면은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국사는 예. 기출 첫 문제면 적다. 적다? 너는 모의사 많이 보니까 그러잖아. 아니요, 그냥 그걸 두 번 보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적으면은 그거를 남들 1회독 할 때 2회독 하면은 어차피 지문은 똑같으니까. 근데 많이 보래 그러면. 예. 너는 좀 적다 얘기해 보세요. 근데 처음에 할 때는 전환길 기출 같은 거 전부 다 있는 걸 많이 풀고 정리할 때 요약해서 하는 게 낫지. 처음에는 무조건 많이 푸셔야 돼. 12월까지는 전부 2000문제 정도는 계속 풀고서는 그 다음에 나중에 시험 다가오면서는 500문제나 이렇게 줄이시는 게 나아요. 또 다 갔대? 저도 비슷해요, 선생님. 비슷해? 그래서 처음에 큰 거 맞다가 계속 틀린 문제만 해가지고 줄여나가는 식으로. 줄여나가는 게 좋다는 거죠. 예? 줄여나가는 게 좋고. 근데 이제 그러면 좀 모의고사를 좀 더 많이 보충해야하기 때문에 오히려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이게 첫 문제면 예? 약간 오히려 나중에는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기출 문제는 이렇게 얇은 거 그렇게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얇으면 나중에 보충할 게 많아져. 오히려 그러면 일이 더 많아져요. 제일 처음에는 그게 쉬울 것 같은데 나중에 이제 뭐 모의사 풀다가 빵꾸난 게 많다는 게 느껴지걸라. 다른 애 비교하면 딴 애들이 2000문제인데 나 1000문제야. 여기 안 나온 거 자꾸 나올 것 같아. 그러면 자꾸 뭔가 하나 더 사. 그럼 나중에 보면 그게 그거야. 정리하기도 힘들어요. 책이 여러 권이니까 오히려 정리하기도 힘들기 때문에 기출 이런 거는 근데 이제 문제 돌리는 노하우만 있으면 금방이 사실은. 첫 문제 뭐 이런 거야. 한나절이면 보잖아. 무슨 뭐죠. 첫 문제 정도야 애들 잘하는 애들은 반나절이면 봐요. 그때 그거 뭐 2000문제 해봤자 얼마 되나 그죠. 근데 보는 노하우가 없으면 그게 뭐 엄청 오래 걸리고 막 2주 걸리고 막 이러지만 2000문제도 보는데 얼마 안 걸려 애들이 그죠. 의외로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기 때문에 그 노하우를 배우는 게 나 차라리 문제 돌리는 노하우를 좀 가지면 문제 개수에 대한 부담이 별로 없어요. 근데 그게 없으면 이제 너무 오래 걸리지. 해설 제일 처음에 꼼꼼히 보는 것은 바본데 응? 한 4-5번 풀었는데 잘 해결이 안 되는 애들은 꼼꼼히 봐줘야 돼요. 처음부터 모든 걸 다 꼼꼼히 보면 양이 너무 많아진다고. 왜냐면 아까 이제 문제 개수가 많다는 건 좋다고 그랬잖아요. 2000개면 좋은데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해설을 다 하고 2000개를 꼼꼼히 보다가는 진도가 안 나가 버려요. 그래서 좀 개수를 좀 줄인 상태에서 아까 저 수험생 말했듯이 저 고대 정치사나 뭐 구석기 이런 거 뭐 여러 번 몇 번 보고 암기할 게 있으면 암기하고. 근데 이제 문화사라든지 경제사라든지 이런 것들 중에서는 해설이 좀 필요한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해설을 좀 봐줘야 돼. 그래서 그 해독이 좀 돌아간 상태에서는 의외로 해설을 그 다음에는 꼼꼼히 보아주는 게 좋아요. 근데 처음에 뭐 1회독, 2회독, 3회독, 4회독 뭐 이렇게 할 때 해설 막 너무 꼼꼼히 보다가는 그죠? 이게 진도가 안 빠진다는 거죠. 진도가 안 빠지기 때문에 나중에 행정학 할 때 아마 논란이 될 거예요. 그렇죠? 행정학 너도 할 말이 많지 행정학. 그러니까 행정학 해설을 어떻게 보는지 좀 구체적으로 제가 물어볼 테니까 그걸 좀 참조를 하시는데 해설을 보지 말라는 건 아닌데 처음에 보지 말라는 거예요. 처음에 자세히 보지 말라 최소한. 좀 지난 다음에 자세히 꼼꼼히 봐줘야 돼요. 선생님들 해설 잘 다시는 분도 있거라 내가 보면은. 전환길 필기노트도 아니 기출문제 해설은 그런 데 괜찮지 않나? 괜찮은 해설로 보여요. 그런 거 꼼꼼히 보면 도움이 될 거예요. 근데 그거를 2000문제를 다 그렇게 하다가는 큰일 난다는 거죠. 그게 이제 그 개수를 좀 줄여진 상태에서 해설 좀 나중에 좀 디테일하게 봐주실 거예요. 근데 좀 그건 해독이 지나서 대충 국사 몇 회독 하면 해설 꼼꼼히 봐야 되나? 10회독 넘기고 나서 10회독 어간? 네가 다시 시작한다. 네 동생한테 얘기해주고 한 몇 회독 정도 들어간 다음에 해설 꼼꼼히 봐라. 저는 해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가 모르는 선지를 체크하게 되잖아요. 자기가 처음에 봤을 때 아는 선지는 나중에 봐도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르는 선지 체크하고 그거를 내가 3번 넘게 풀었는데도 계속 틀린다. 그러면 이제 그 부분은 해설을 외워야죠. 얘는 3번 보고 이거 그래요. 하긴 첫 번째는 아닌 건 분명해. 왜냐하면 첫 번째는 이제 해설 꼼꼼히 보지 말고 우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한 5회독 정도 한 다음에 좀 해설 좀 봐주기 시작하라고 하는데 1회독, 2회독 할 때는 아니고 얘는 조금 잘해서 그래. 내가 보니까 한 5회독은 해야만 내 생각에는
알고 모르를 약간은 구별한다. 한 10회독 정도 지나면 저게 이제 정석은 정석이야. 우리 입장에서는 한 10회독 한 다음에 꼼꼼히 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모르고 알고를 정확히 알아. 애가 말한 거랑 똑같걸랑. 사람마다 틀려. 어떤 애는 한 3번 보면 모르고 알고를 구별해. 근데 어떤 애들은 3번 봐도 모르고 알고를 구별을 못 하더라고. 선지혜를 지가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 구별을 못 해요. 이게 제일 문제인 거예요. 왜 시험에 떨어지냐? 알고 모르고를 구별을 못 하는 거예요, 수험생들이. 근데 이래도 갈 때는 진짜 모르걸랑. 아는지 모르는지, 강의 들어서 아는 거 아는 거 아닙니다. 오늘 뭐 강의 오전에 들었다, 오후에 문제 풀었다, 문제 맞췄다, 그게 아는 거 아니에요. 그거 착각하지 마. 오래 안 가, 그거. 그게 아니라 이제 자기가 그걸 알고 있느냐가 문제인데, 그거를 1회독 갈 때는 모를 테니까 3회독은 아주 공부 잘하는 애들이랑 그럴 테고 내 생각에는 빨래야 5회독은 돼야 하고 가급적이면 좀 더 한 다음에 좋아요. 근데 1회독 하다가 이게 해설보다는 큰일 난다 그죠. 대부분 수험생 떨어진 애들이 1회독 할 때 해설 꼼꼼히 맞 떨어져. 진도가 안 나가 버리죠. 좀 돌린 다음에 알고 모르고 좀 구별할 정도 되면은 해설을 틀리는 것들은 좀 꼼꼼하게 봐주시는 게 좋긴 해요. 기본적인 건데 좀 응용을 하시고. 또 국사 관련된 질문사항 없어요? 기출 문제 범위 어느 정도 봐요? 예? 기출 문제 범위. 고조문을 더 봐야 되나 전학기로 끝나야 되나 라는 거. 3점적으로 충분한가 아니면 고조문 모의고사 있잖아요. 네이버. 아니 그러니까 3.0으로 충분한데 이제 테스트 정도만 봐라 이게. 근데 이제 시간 조절은 해야 되니까 이게 시험장에서처럼 시간 조절은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문제도 아니에요. 그 고정은 문제야. 그 양도 얼마 안 되고 그 진짜 그 디저트 그걸 뭐 공부해야 되냐 안 하냐고 그 웃긴 거예요. 그죠? 그냥 기출을 주제를 보는데 가끔 디저트 먹는다. 왜냐하면 이제 자기 점검이 필요하거든요. 이제 내가 제대로 공부하고 있는지 시간은 맞추는지 그것 때문에 보는 거지 뭐 다른 이유는 별로 없어요. 근데 그것도 꼭 뭐 저 권장사항이라서 다른 모의고사도 있으니까 학원 모의고사도 있으니까 그거 해서 시간 조절하고 이럴 수 있으면 된다는 거죠. 또 국사 질문사항. 아 맞아. 요약서 있잖아. 보는 방법 그 잘하는 사람. 전환길 피겨노트는 피겨노트 무슨 문동규 피겨노트는 피겨노트. 좋은 방법 아는 사람. 생각에는 요약서를 아침에 무조건 하루에 루틴으로 만드는 게 좋아요. 내가 오늘은 몇 페이지 보고 내일은 안 보고 이런 게 아니라 무조건 하루에 10페이지 하면 10페이지를 보고 그날 공부를 시작하는 거죠. 그 7월 달 정도에는 그 며칠에 한 번씩 돌리나? 7월 달. 올해 7월 달. 저는 국사에 이번에는 투자를 좀 많이 한 편이어서 7월 정도 됐을 때는 진짜 빠르게 봤거든요. 그래서 한 3일 정도면 하루에 몇 시간 전체를 썼어? 그 오전 몇 시간? 오전 루틴으로 한 2시간? 2시간 안 썼어요. 근데 2시간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그 범위를 정해서 본 거여가지고. 3일에 한 번씩. 네. 또 7월 달 정도면 그 몇 시간 하나? 한 시험 한 2달이나 한 달 반 남겨놓으면 몇 시간 하나 국사를 전환기 피노트라든지 피노트를 1시간씩만 보면 되는 1시간 네. 몇 페이지? 저는 그냥 점심 빨리 먹고 와서 11시 반부터 1시 정도까지 계속 봤어요. 그러니까 며칠에 한 번씩 돌아오나? 일주일에 한 번씩은.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방식에 우리가 보면은 우리 기본적인 권장사항은 일주일에 한 번씩 돌리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얘처럼 투자를 많이 하겠다 그러면 작년에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이니까 우리 정말 잘해야겠다 이런 의지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3일에 한 번씩 하는 건 되게 빠른 거고 보통은 1시간 정도 이내로 써가지고 월화수목금 이 정도에 한 번씩은 돌려주는 게 좋다고 하는데 사람마다 좀 틀릴 거예요. 여기는 일주일에 몇 번 돌렸나? 국사. 전환기 피겨노트. 저는 좀 특이하게 봤는데 저는 하루에 24페이지 봤는데 24페이지. 그 24페이지를 보는 방식이 12페이지 해가지고 전날 본 12페이지 그 다음날 다시 보고 또 12페이지 넘어가는 식으로 해서 한 2회독씩 이렇게 한 번에 2회독씩 그러니까 전날 12페이지 오늘 거 12페이지. 그렇게 계속 좀 회독식으로 12페이지면 그게 136페이지인가 그러면 그러니까 한 2주 정도 10일 해서 정도 걸리겠네. 다 돌리는 식으로 해서 저는 한 10일 약간 더 걸려서 보니까 2회독 한 거네, 그렇지? 네, 그 방법 좋은 방법이네. 얼마 썼는데 그럼 시간은? 저도 1시간? 그러니까 1시간? 처음에는 오래 걸리는데 막판에 한 7월 네. 2달 남겨놓고 시험 그리고 2달. 저는 항상 좀 저 필기노트 그 단권화는 아닌데 저는 틀린 거 항상 필기노트에 적었었거든요 따로. 그러니까 이거 5단 몇 번 이렇게 적었어가지고 12페이지 복습할 때는 그거 위주로 봤었어요. 틀린 것만. 저는 얼마나 한 번씩 돌아왔나? 국사 필기노트. 저는 한
5등분, 6등분해서 하루에 5등분, 6등분. 네, 일주일에 이제 한 번 돌릴 수 일주일에 한 있을- 번씩. 근데 몇 시간? 저도 매일 한두 시간 정도 썼던 것 같아요. 한 시간에 2시간. 여기는 저는 그 관리반에 있었어가지고 아침에 타이머를 3분이나 2분으로 맞춰주셨어가지고 한 페이지당 3분으로 재서 보고 그 직전에는 2분 단위로 이렇게 삐 소리를 해주셔가지고 그거를 한 페이지 단위로 그렇게 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시간을 정해서 3분 안에 못 보면은 그냥 다음 페이지로 바로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3분의 1페이지. 막판에는 2분의 1페이지. 우리 그렇게 하라고 그래요. 그게 이제 관리반 저기 4층 이런 데서 우리가 그 시간 타이머 해가지고 아침에 그걸 돌려주는데 그게 3분의 만약에 1페이지면 1시간이면 그 20페이지잖아요. 전환기 피규노트가 136페이지예요. 그러면 하루에 뭐 한 30페이지 하면은 한 4일, 5일. 5일이면 끝나죠. 일주일에 한 번씩 돌리란 말이 그 말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씩 돌리려면 1시간 정도 투자해서 한 3분의 1페이지 어간 봐야 할 거예요. 3분의 1페이지 어간 하면은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와요. 그래서 나중에는 한 2분에 이렇게 줄여줘요. 한 2분 30초, 2분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조금씩 줄이는 게 좋긴 한데 그래서 영어 단어도 그렇고 어법도 그렇고 이렇게 계속 돌려주는 게 좋아요. 이런 식으로 하루에 1시간 어간 이내로 잡아가지고 뭐 국어, 어법은 맞아 돌려주나? 하루에 계속 그 국사 피규노트처럼. 어법 같으면은 저는 그냥 대중업체 한 100개씩 풀었던 것 같아요. 매일. 문제로 예. 하루에 예. 시간 정해서 시간 그 정도는 시간 정하나? 예. 국어 어법 안 했어? 저는 그 황스파에서 아침 모의고사 나오면 틀린 거 그냥 해설 보고 외우고 치우고 이 정도만. 따로 안 했어? 잘해서 그런가? 여기는 한 사람 아침에 한 사람 어법 한 사람 어법 계속 돌린 사람. 저는 아침 그 황스파 모의고사 나온 거 한 20회분 정도 모았다가 주말에 한번 모아서 그냥 몰아서 풀었었어요. 그래서 이게 그 국사는 올려주고 국어도 짧게 올려주는 것도 하는 방법이고 이처럼 모의고사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 다음에 영어 단어 하시는 분도 영어 단어도 한 30분씩 하잖아요. 그것처럼 이게 다 올려주는 방식도 있어요. 하루에 매일 계속 돌려주는 방식도 있고. 근데 그러면 저거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 국어 선제 마무리는 어떻게 공부하나? 매일 공부를 하나 아니면 날을 잡아서 하나? 일단 기본적으로 국어 매일 해야 하니까 그냥 조금씩 보면 국어 하루에 1시간 정도, 1시간 반 정도 한다 생각하고 뭐 하냐고? 30분 비문학하고 30분 뭐 문제 풀고 그다음에 30분 마무리 책 보고 그럼 1시간 반 딱 이렇게 정리하는 식으로. 다른 사람들 저는 국어 처음에 막 올릴 때는 거기 그 마무리는 나눠가지고 표준어 한 페이지, 뭐 띄어쓰기 한 페이지, 아니면 이렇게 뭐 로마자 한 페이지에서 그렇게 그냥 하나씩 외웠어요. 여기도 저도 비슷해. 네, 저 부분별로 나눠서 계속 외웠었어요. 얼마나 잡아서 하루에 시간은? 저는 그것도 2주로 저는 다 2주로 맞췄어요. 2주? 네, 다 2주로 맞췄어요. 아까 그 국사랑 비슷하게 하나요? 그러니까 다 2주 앞에 맞춰서- 거 좀 하고 오늘 나가고 그렇게 그러니까 아까 말씀 오전에 저도 다 오늘 외울 거는 해가지고 2주분으로 해서 2주 안에 한 번 돌려서 외울 수 있게. 그럼 2번씩 보는 거잖아. 아까 국사 방식. 네, 다 비슷하게 했어요. 전 좋다. 저런 방식도 좋다. 여러분이 알아서 좀 응용해서 하세요. 그래서 매일 뭐 국어랑 국사랑 영어 하시는 분도 그렇게 하죠. 네, 똑같이. 영어도 보통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또 국사 질문사항 없죠? 실제 시험장에서 국사 몇분 정도 맞아. 국사 몇 분 푸나? 저요? 저도 점수는 잘 못 받았는데 몇 분? 저 한 10분 정도? 10분? 몇 분? 8분. 8분. 10분. 7분. 8분. 10분. 9분. 야, 빨리 푼다. 내가 보면 학교 가는 놈 내가 항상 그랬죠. 느린 놈 중에 학교 가는 놈을 내가 본 적이 없다는 이 말이. 내가 맨날 강의할 때 그러거라. 다른 건 다 집어넣어서 문제 늦게 푸는 애들 중에는 합격자를 본 적이 없어요. 매년 물어봐도 솔직히 국사 이게 만만치 않거나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그게 있잖아. 일단은 사료 보고 때려야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걸 8분에서 9분에서 10분 사이 풀려면 훈련이 엄청 돼 있었나. 네? 느린 애는 합격 못해. 요새 시험 시스템 자체가
평소 때부터 느리게 풀라는 습관을 빨리 버리고 속도에 맞춰서 정확성을 높이는 수밖에 없어요. 자꾸 느리게 내게 막 꼼꼼하게 한답시고 막 이렇게 문제 느리게 푸는 습관은 빨리 버려야 한다. 이게 빨리 풀면서도 실수를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참 어려운 미션인데 내가 보면 합격자들 매년 조사를 해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빨리 풀어요. 내가 생각해 나는 국사한 그래도 한 12분에 풀지 않을까 이 생각했더니 어우 8분 9분에 푸는구나. 사료까지 보고 때리려면 엄청나게 기계적으로 때리는 거죠. 또 질문사항 있으면 그래 기출 몇 회독 정도 하고 필기노트 돌리는 게 좋나? 저는 반반씩 그냥 둘 다 섞어가면서 했었어요. 그래도 제일 처음에 어느 정도 돌려줘야 하잖아. 강의 들은 다음에 이제 예를 들면 강의 들었다 요약 강의도 뭐 들었다 그런 다음에 문제를 풀고 필기노트 이제 제일 처음에 하면 좀 빡빡하지 않나? 잘 안 돌아가잖아. 네, 좀 그런 편이죠. 근데 오히려 저는 필로 한번 보고 그 다음에 기출했었어요. 한 번은 봐야지. 그러니까 예. 비공 강의 한번 듣든지 예. 요약 강의 한번 듣든지 해야 돼. 예, 그리고 그 다음에 그냥 필기노트 한번 흐름 잡고. 그러면 필기노트가 이게 매일 돌리는 거 있잖아, 그렇죠? 그게 기출 몇 회독부터 보통 했나? 사람마다 좀씩 틀리겠지만 많이 돌리고 우선 해야 돼. 많이 돌리고 몇 회독이나 5, 6회독? 저도 5, 6회독 정도? 너는 뭐 상결이기 때문에 뭐 하면 나 참. 쟤는 야몇 회독 하고 돌리는 게 좋나? 그 저는 그 기출 전환길 기출이랑 전환길 필로로 약간 깔맞춤을 해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기출에서 틀렸던 거나 막 어려운 고난도 문제가 필로의 색깔로 이렇게 다르게 돼 있다는 거를 발견해서 저는 약간 그 같이 해서 저도 10회독 넘게 했을 때 3분 재서 보고 이렇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본격적으로 한 10회독 한 다음에 했네, 그렇죠? 근데 뭐 10회독은 그렇다 하더라도 하긴 5회독 정도는 한 다음에 필로를 매일 이렇게 돌리는 거 있잖아요. 주기적으로 돌리는 걸 말하는 공부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공부하는 건 미리 해야지. 얘 말이 맞지. 공부하는 거는 처음에 하시고 뭐 저 요약 강의라도 한번 들어보시고 그런 다음에 기출 한 5회독이나 10회독 정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올려줘가지고 매일 계속 돌리는 공부하시고. 강의 한 달 듣는 애가 없어. 또 학교 가는 애들은 한 달 만약에 들으면 한 기출 문제 5회독 해야 돼. 만약에 기본 강의를 들었을 때, 한 달을 잡는다라면 기본 강의 듣고 이제 문제 푼다는 얘기걸라. 한 달이면. 근데 강의만 들으면 얼마 걸리나? 저기 요약 강의 기준으로는 며칠 걸려? 전 원래 2배속으로 들어가지고. 그럼 며칠 걸려 대충? 저는 한 일주일. 일주일. 얼마 걸리나? 요약 강의 기준으로. 저도 일주일 정도 걸리는데 일주일. 그다음 저는 한 2주 잡고 2주. 네. 요약 강의 기본 강의 말고. 네, 요약 강의. 요약 강의도 되게 늦게 들어. 저는 되게 느리게 천천히 뭐 보는 편이라서. 그다음 저도 2주. 2주 여기는. 여기 너는 기본 강의 들었지? 기본 강의 얼마 걸렸나? 2주 반 기본 강의인데? 그냥 좀 잘 아는데. 쟤는 빨리 듣네. 그래도 강의 듣는 요령이 그러니까 3달 만에 끝내지. 강의 듣는 요령이 있어야 돼. 응? 응? 그래서 요약 강의라면 한 그 정도밖에 안 걸릴 거예요. 요약 강의만 한다라면. 근데 이제 만약에 문제까지 하면 한 5, 6회독 하면은 우리가 보통 3주 내 가능한 끝내라고. 3주 내 한 5, 6회독 하면서 기출 요약 강의 한번 들어라 이렇게 하는데 강의만 가지고 한 달 끊으면 그거 바보예요. 내년에 못 끝내 그거. 그래가지고는 1년 만에 끝낼 수가 없다 이 시험 자체. 괜찮아요. 그건 나중에 배우셔야 돼. 뭐 그런 건 안 무서워한다. 물론 기본 강의 듣고 기출 풀면은 뭐 다 틀리는 게 정상이니까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어. 그냥 한 5회독 지나가면 알게 돼 있어.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하겠구나. 이게 방향이 쓰니까 그 전까지는 무조건 땡겨줘야 돼. 땡겨주면 좋다. 그 올해 한 2월이나 3월 달 정도에 합격 점수가 나왔다. 느낌상. 합격 점수. 올해 2월 달. 다시 시작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다시 시작해서 언제 다시 시작했나? 1월 달부터 1월 달부터. 몇 월 달 되니까 느낌상은 지금 거꾸로 생각해보니까 합격은 간 것 같아. 몇 월 달로? 사실 근데 그런 자신은 없었던 것 같아요. 아 지금 생각해보니까 역으로 생각해봐야 돼 그거는. 그러면은 제가 경제학하고 행정학 그때 열심히 할 때니까
국가시 끝나고 한 5월 5월 달? 부터 점수가 좀 많이 올라왔던 그 예약생 이제 옛날 공부하다가 1월 달에 다시 한 거예요. 1월 달에 다시 해서 한 5월 달로 가. 너는 저는 2월달 추차 때 마킹 밀어가지고 떨어졌거든요. 아 서울시 그 7급 그거? 예, 그때 575점 나왔었고 그 다음에 국회 98에서 420 몇 점이냐? 424점이냐? 그렇게 나와가지고 근데 그 국회 그러면 98은, 예. 2월 달에 합격선에 거의 가 있었다고 봐야 되나? 예, 그 그때는- 마킹 수준만 안 하면 합격했던 거야? 예, 필기? 예. 얘는 2월 달로 가나 봐야겠네. 너는 작년 합격했었으니까 너는 필요 없겠다. 어? 얘네들은 너는 저기 아니 너 면접 떨어지지 맞아 작년에. 한 보통 우리가 1년 하는 애들 있잖아요. 1년 차 애들 7급 애들 정말 잘하는 애들 기준으로 한 2월 달이면 합격선에 가더라고. 7월 달에 시작해서 죽으라 달려야지 그죠. 걔네들은 뭐 쉬는 날도 없고 아예 그냥 쥐어짜면 내가 진짜 잘하는 애들 몇 명 보면은 2월 달이면 합격선에 가 있더라고. 2월 달이면 합격선에 간 애들 꽤 많이 봤어요. 쥐어짜면 걔네들이 스스로 쥐어짜는 수밖에 없어. 그 경우는 초시생들이 7급 기준으로 한 7월 달에 시작하면 거의 미친처럼 미친 놈처럼 살아야 돼. 그러면 2월 달에면 가더라고 내가. 그러면 뭐 입원하고 그래. 기억나는 애들 그죠? 한 11월 말 되니까 입원하더라고 그죠? 갑자기 사라져 일주일 만에. 어디 갔다 왔냐 그랬더니 입원하다 왔다 그죠? 나이 다 어려 걔네들 한 97년생. 그게 쌩쌩하지 나이로 따지면 97년생, 98년생 이거 20 몇 살짜리 아니야 그죠? 소반짜리 애들이 그것도 2년 전에. 그런 애들이 한 일주일에 입원해 보더라고. 그런 애들이 2월 달에 가니까 합격선에 가 있더라고. 왜냐면 얘랑 비슷한 얘기를 하고 그래.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걸 알 수 있었던 게 서울시 7급이 3월 달에 있었잖아요. 근데 한 7개월, 8개월 공부하더니 합격선에 가더라고 애들이. 그러니까 면접에서 떨어지더라고. 한 명은 학교에 나가고 한 명은 면접에 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세게 밀면은 한 2, 3월이면 가는구나 생각이 들어요. 세게 밀면 7월 달에 시작해 세게 밀면 제대로 밀어야 돼. 세고 밀어야 되는데 그냥 밀면 안 되고 제대로 세게 밀면 한 2월 달, 3월 달이면 합격선에 가긴 가요. 그게 제일 좋다 솔직히 말해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몸 조심하고 살아야 돼. 몸 조심하고 살아야 돼. 그 합격선에 가면 우리가 이제 그렇게 매일 돌리라든지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전과목을 돌리라는 얘기를 하거나 그죠? 그게 몇 월 달이 나면 가능하나? 너는?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이맘때쯤부터 했었어요. 그게 됐었어요. 재작년. 예. 작년 11월 달? 예. 얘는 엄청 빨리 시작했네. 공부도 몇 년 됐어 그런 거야? 아니요, 좀 시작한 거는 중간에 일하다가 다시 왔는데 기출 빨리 돌리면 최고인 것 같아가지고. 전과목 이렇게 돌린 적이 언제나? 전과목 일주일에 한 번이나 10일에 한 번 이런 거 있잖아. 그때 저는 3월에 다시 시작해가지고 3월에 다시 시작해 놀다가? 스트레스 받다가 놀다가 나. 3월에 시작했는데 다시 그러면 언제 전과목 돌리대? 10일에 한 번씩이나 뭐 이렇게 돌아오는 거 있잖아. 2주에 한 번. 5월 말 정도 5월 말? 5월 말에 얼마에 한 번씩 돌아왔어? 저는 일주일 기준 일주일 기준으로. 그러니까 이제 5월 말 정도는 이제 3월부터 다시 시작했다 보니까 3월에 다시 시작해서 5월 말 정도 되니까 전과목 이게 돌아오. 우리 해보면 이제 얘 말고 얘는 얘처럼 공부 안 하고 3월에 이제 다시 시작했으니 얘는 그렇고 계속 하나 있잖아요. 1년 차에 떨어졌다가 1년 차다 떨어졌다가 2년 차 도전한 애들 중에서 한 3, 4월이면 애들이 돌리더라고. 전과목을. 3, 4월이면 전과목 돌려서 8월까지 끌고 가더라고. 걔네 엄청 점수 잘 나온 애들이. 보통 그러면 점수가 상당히 잘 나와요. 그런 애들이. 그럼 11월부터 얼마에 한 번씩 돌렸어? 저 솔직히 기억 안 그냥 하다 보니까 그냥 한 3일 한 번 될 때도 있고 4일 한 번씩 될 때도 있고 좀 컨디션 나쁘면 일주일 반에 될 때도 있고. 일주일 반? 예. 여기 애들은 저기 외형직은 너 2월 달에 다시 하겠다는 2월 달에 다시 하겠는데 얼마에 한 번씩 돌렸어? 대중 없이 공부해가지고 그러더라 내가 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 돌리기 시험 일주일 전이었어요. 이 시험 전에 일주일에 한 번 돌렸어? 일주일 그러면 전. 7월 달에는 그때도 계속 그냥 얼마에 한 번씩 돌렸던 것 같아? 7월 달에 그 돌아온 텀이 대충 있잖아.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그래도 대충 이 정도는 한 번씩 그럼 7월 달에 몇 번 돌렸을 것 같아? 2번, 3번 이 정도 있잖아. 제가 응. 과목별로 공부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합치면 저 진짜 잘 모르겠어요. 합치면 그래도 있지 뭐. 공부하고 싶은 대로 2주에 한 과목을
했었어요. 아, 2주에 한 길게 과목. 했는데 제가 좀 열심히는 하는데 좀 늦게 시작해서 그래 다시. 몇 월 때 시작했더라? 2월 중순에 시작했는데 시작하고도 계속 기본 강의 듣고 있어가지고 시작할 때 뭐 했다고? 계속 기본 강의 들었어요. 한 2달 강의 정도. 들었다고? 네. 왜? 저는 강의 들으면 점수가 잘 나와가지고 그래? 진짜 급할 때 강의에 말씀하신 게 떠오르는 스타일이라 가지고 아 그런 애들 가끔 있더라. 그럼 뭐 그 기본 강의를 들었어? 긴 거 말이야. 네 그럼 언제까지 들었어? 그것도 한 6월까지 계속 몇 월까지? 6월까지 계속 듣고 지금 있었어요. 엄청 많이 들었네. 그렇죠? 어? 자, 그 다음에 뭐로 들어야 되나? 헌법으로 들어야지. 여기 헌법 행정법 100점 맞았으니까. 자. 어떻게 하면 100점 맞는? 헌법 행정법 이번 시험에 100점 맞으려면. 내가 유일한 것 같아요. 재작년 뭐 이런 경우는 스파르타반에 100백이 엄청 많아가지고 쳐주지도 않았어요. 올해는 100백이 너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기 봐. 어떻게 하면 100백 만나? 그것도 이제 야매로 하는 방법이. 저 야매 아니에요. 그 아 야매가 좋은 거야 공부는. 근데 뭐 그냥 솔직히 말을 해서 뭐 행정학도 경제학도 나쁘지 않게 봤는데 솔직히 제 실력으로 다 맞았다고 하면은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긴 해요. 저도 그 헌법 이번에 사람들 많이 고민했던 거 1번 정답법 문제랑 그 뭐 그다음 국적법 2번. 저 2번은 괜찮았는데 뒤에 그 성관이? 사립학교법 나오는 그 무슨 지문이 있었는데 아 목적이 정답. 네. 그 이제 그게 저도 다 지우고 찍었는데 좀 잘 들어간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원래 다 그래 시험이라는 거. 근데 이제 뭐 그런 건 이제 감안하고 들으셨으면 좋겠고 전반적으로는 일단 저는 일단 지금은 시간이 좀 있으니까 일단 헌법은 꼭 쌤 직무 푸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개인적으로 제가 법을 열심히 했고 옛날부터 법에서 점수가 항상 잘 나왔는데 그게 항상 시험에서 좀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어떤 분이 말씀하셨는데 이제 국어랑 영어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나올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저도 이번에 국어 95인데 저는 어법 거의 보지도 않았거든요. 근데도 어법은 맞출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공부를 많이 해서 점수가 잘 나올 수 있는 과목이 법 과목인데 특히 헌법이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이번에 난이도 어려워서 잘 못 보신 분들도 많을 텐데 이제 헌법 진모를 열심히 보고 좀 정리를 잘 해놓으면 그래도 좀 문제없이 좀 정리할 수 있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일단 저는 뭐 사람들이 회독 몇 번 했냐 막 그런 거는 저도 대중 없이 하는 스타일이어서 그냥 했는데 저는 그 헌법 진모 보고 다른 거 다 안 보면서 그걸 봤던 게 제일 유효했던 것 같아요. 저는 막 사람들 막 이것도 좋다 저것도 좋다 하는데 저는 무조건 가벼워야 된다 생각해가지고 다 버렸거든요. 그래서 진모 열심히 봤던 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법은? 네. 행정학은? 행정학 지금 얘기해요? 행정학 그래도 궁금해서. 행정학에도 궁금하니까. 네. 저도 뭐 그 행정학에 뭐 솔직히 말해서 그 뒤에 틀려야 될 문제는 다 틀렸는데 저는 다른 분들 상담해 드릴 때도 그랬는데 맞출 거 다 맞추면은 제 생각에 75, 80 나올 수 있었거든요. 이번에 제가 뒤에 4문제인가를 연달아 틀려가지고 80인데 나머지 앞에 부분에서 이제 사람들이 물어봤던 게 저 좀 기억나는 게 최종 모형 물어봤던 사람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었는데 행정학 개인적으로 100점 맞으려고 저는 이번에 공부를 했었거든요. 근데 100점 뭐 말도 안 되게 턱없이 모자랐는데 그래도 잘 나오는 부분 빈출을 좀 잘 공략을 해놓으면은 행정학 때문에 떨어지는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제가 막 그 김준규 쌤 모의고사를 엄청 많이 풀었거든요. 제가 그 처음에 시즌 1 해가지고 서울시 대비로 나오는 거, 그다음 국가직 9급, 지방직 9급, 서울시 그 국가직 7급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다 했는데 뭐 그걸 다 풀었던 게 도움이 100% 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게 행정학이 워낙 방대한 그런 거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풀어서 도움은 많이 됐는데 풀면은 고득점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래도 일단 그거 많이 풀면서 빈출되는 거는 안 놓치려고 했고 시험장에서도 빈출되는 건 안 놓쳤기 때문에 점수가 그래도 괜찮게 나왔던 것 같아요. 저기 법 과목이랑 전공 과목 질문하사 경작 빼고 경작은 나중에 좀 하고 있고, 예? 뭐 행정법, 행정학, 헌법 질문상. 국가직 전에 혹시 국회직이나 법원직이나 변호사 시험까지 기출 다 풀으셨는지? 기출은 다 풀지 않나? 네, 변호사 시험 기출 풀어봤고 변호사도 풀어봤는데 변호사는 개인적으로
괜찮았던 것 같은데 나머지는 그렇게 막 우리 시험이랑 그렇게 잘 맞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보면은 좋은데 시간 없으면 지문만 봐도 충분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요. 변호사 시험 문제는 헌법행정법 다 풀어보는 게 좋긴 하겠더라고. 그래서 문제가 좋아졌어요. 많이 좋아져가지고. 근데 이제 법원직 쪽은 그렇게 문제가 좋다고 볼 수는 없어 사실. 시간을 많이 안 들이는 문제고 사실은 그게. 응? 근데 변호사 시험 문제는 꼭 풀고 들어가셔. 내가 볼 때. 뭐 시간 되면 많이 푸는 게 좋긴 해요. 한데 이제 그 정리를 하기 힘들어서 그렇지. 응? 뭐 많이 푸는 건 바람직한데 정리를 못하면 더 문제가 있을 수는 있어요. 또 질문사항 법이나 행정학이나 뭐 여기부터 행정법 강론은 행정법 강론 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뭐로 하나? 기출로 하나 뭐 하나? 기출로만 했어요. 기출? 네. 기출이면 충분하다. 그렇지? 요새는 충분한 것 같은데 보니까 분위기상 기출만 했어요. 충분하다. 족보? 하긴 요약서는 보지. 근데 기출 정도면 충분해요. 보긴 보는데 요새는 그 옛날보다 더 어렵지는 않은 것 같은데 느낌상 옛날에 오히려 강론 문제가 더 어려웠어요. 근데 요새는 그다지 뭐 강론 문제가 어렵고 이러지는 않는데 근데 뭐 계륵이라고 생각하면 돼. 오늘도 내가 강론 강의하고 왔는데 계륵이야 계륵. 안 하자니 이거 참 하자니 참 이게 계륵이잖아 그죠? 어? 그래서 저 이게 찍어주는 거 공부하는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선생님이 강의 들어가지고 찍어주는 거 위주로 공부를 하는 거에는 별로 없다. 짧게 듣고 찍어주는 거 위주로 하고 너무 양을 넓히는 것도 그렇고 옛날 기출 문제 포기하시고 옛날에 뭐 환경법 이런 거 문제 있잖아. 막 기가 막혀 이게 그거 도대체 나도 풀어 그거. 못 풀어 그거. 공부 나도 오늘도 애들한테 하지 말라고 그랬어. 환경법이나 공용 부담 종류 구별하는 거 막 이런 거에 지저분한 문제가 있어 옛날 기출에 보면 그런 거는 그 요새는 좀 안 맞아요 사실은. 요새는 그렇게 안 된다 그죠. 요새는 낼 게 많기 때문에 판례가 이제 좋은 게 엄청 많은데 쓰잘데없이 막 찌질한 법정 있잖아요 안 좋은 그거 뭐 알 필요도 없는 거 내고 옛날에 이랬는데 요새는 그게 잘 안 내. 그 다음에 질문사항. 예. 족보 안 봤나? 얘는 공부 좀 해서 그런데 안 볼 분들은 안 보는 사람들이 꽤 있긴 하더라고. 뭐 저기 모의고사만 보고 이런 애도 있고 다양해. 합격자들도 보면은 너는 저 족보 안 보고 그래서 진모는 가능한 한 내년 대비해서는 보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훨씬 낫다고 봐요. 내년에는 더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져 가지고 그래서 보는 게 가능한 한 좋은데 근데 이제 한번 3회독 4회독 할 바에 안 보는 게 제일 좋고 3회독 4회독은 안 보는 거랑 똑같아요. 오히려 더 부작용이 더 커요. 내가 봐도 부작용이 더 커가지고 그러면 그럴 바에야 기출만 차라리 꼼꼼히 보는 게 더 나을 수가 있어요. 한 3회독 4회독 할 바에 안 보는 게 낫고 그 제대로 보려면 한 20회독은 봐야 할 거야. 15회독 20회독 정도는 해줘야 좀 모의고사가 도움이 되고 근데 어렵게 나오면 진짜 도움이 돼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 작년 재작년에 하더라도 헌법행정 100점짜리 엄청 많았어요. 100, 195 이런 애들이 막 수두룩했어요. 그죠? 끝나고 나서 근데 올해는 진짜 100백이 거의 없어요. 얘밖에 없는 거. 내가 기억나는 게 헌법행정법 둘 다 100점 때리는 애가 거의 없어요. 올해는 없어요. 근데 어렵게 나오면 사실은 좀 도움이 돼요. 진모가. 그래서 내년 대비하면은 좀 필요성은 있는데 근데 좀 많이 땡겨줘야 돼. 어렵기 때문에 많이 해독도 해줘야 되고 공부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해야지 도움이 되지 뭐 2, 3회독 해서는 별 도움이 안 되겠죠. 또다시 다른 질문사항. 네. 진모를 푸실 때 쓰기 전에 기출 얼마나 보고 봐야 되는지 그리고 기출 몇 회독 한 다음에 봐야 되나? 저는 이제 공부 처음 시작할 때 그 기출로 강의 한번 듣고 그 다음에 저는 진모 좋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이럴 바면 그냥 바로 진모로 가자 해서 전 바로 진모로 갔거든요. 근데 기출을 한두 번 풀고? 네, 근데 어차피 진모를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다른 사람 얘기도 많이 들어봤는데 막 뭐 기출 뭐 10회독 하고 왔다 막 뭐 그렇게 하고 와도 어차피 진모 풀면 무조건 깨지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냥 어차피 매 맞을 거면은 후딱 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또 진모 푼 사람. 메트드하고 보는 게 좋네. 저는 기출을 제가 초시가 아니어가지고 좀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는데 기출에서 자기가 모르는 거랑 아는 게 구분이 확실히 되면 진모 들어가셔도 되는 것 같아요. 그 모르는 걸 저는 진모에 다 담거나 했거든요. 기출을 풀었을 때 틀리고 모르는 선지를 그냥 진모에 다 옮겨서 진모만 봤어요. 그 모르는 게 구분될 때 진모 들어가. 얘는 좀 기출을 보고 하라고, 얘는 기출 안 보고 하라고 하니까 그냥 알아서 하세요. 근데 이제 기출 안 보고 하려면 용감해야 한다. 좌절하지 말아야 돼. 시험 봐도 그냥 점수 안 나오면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한 10번 보면 그런 거 잘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해야지. 이거 뭐 처음 할 때 점수가 나오겠지 이렇게 하면은 이게 재미없어서 못해요. 처음 이제 기출 제대로 안 보고 할 때 기출을 뭐 2회도 3회도 하고 만약에 풀면은 점수가 거의 안 나올 거라고. 응? 애처럼 좀 제대로 하고 하면 좀 점수가 나올 테고. 그래서 두 가지 방식은 있긴 한데, 예? 시간이 허락하면은 기출을 많이 보고 오고, 시간이 안 되면 뭐 어떡하겠어요. 바로 뛰어드는데 스트레스 좀 덜 받아야 된다. 어떤 애가 그러더라고. 나한테 2년 전인가, 선생님 애들 좀 기를 너무 많이 죽이지 마세요. 왜? 그랬더니 저도 진모 할 때는 3, 40점 맞았는데요. 시험장에서는 100점 맞았어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런 애가 이렇게 드문다. 왜? 이게 무너져요. 점수가 안 나오면 공부하기 싫어해. 근데 걔는 그걸 잘 극복한 사례인 거예요. 그래서 좀 시간을 줄이려면 진모로 바로 뛰어들 수도 있어요. 한 단계를 생략하고. 저도 그런 데 가끔 봐요. 근데 그 중에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하나는 좌절해서 공부 안 하는 애가 있고, 또 하나는 시간을 단축해서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애가 있고. 알아서 하세요. 선택을 하셔서 자기 성향마다 틀리고 시간이 있다 없다에 따라 틀릴 수는 있다. 그렇죠. 행정학 좀 질문사항 해보세요. 행정학 안 어려워요. 7급 애들? 행정학 질문사항 익숙할 텐데 행정학 없어요? 왜 행정학 질문사항 없나? 행정학과 그러면 자 기출 문제 공부한 거. 다른 분들도 잘하셨을 텐데. 아니 행정을 잘하는 거 별로 없어. 그 기출 문제집은 어떻게 봐야 돼? 근데 개인적으로 이제 행정학이 사람들이 저는 무조건 외워야 되는 이제 과목처럼 생각하는 게 저는 조금 달라가지고 생각이 그 행정학도 이해를 하는 부분이 상당히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면은 해설이 좋아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김준규 쌤 책만 봤거든요 항상. 근데 해설이 상당히 좋고 이해가 잘 됐던 것 같아서 일단 원래 스파르타 방식대로 그냥 OX 하면서 빨리 쳐낼 지문은 빨리 쳐내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중요한 모형이 나왔다 뭐 사이버네틱스 모형 같은 경우에 그런 모형이 가진 특징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조금 이해를 하려고 해설을 좀 자세하게 보면은 그게 좀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게 나중에 베리에이션이 좀 다양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조금 해설을 통해서 좀 보충하려고 했다고 해야 되나? 기출 문제 해설 보는 거 아까 질문사항 있으면 해보세요. 다른 과목에도 응용할 수 있을 때 해설 볼 때 어느 정도 상태 해설을 봐야 되느냐 뭐 이런 거 보죠. 좀 강의 자체를 거의 안 들었어요. 기출 강의 듣나? 거의 안 들어요. 기출 강의는 저도 잘 안 하고 별로 이렇게 많이 권장을 안 해요.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올해 제가 강의한 방식에는 기본 강의하고 기출을 진짜 신속하게 풀어주는 기출 강의라기보다는 오전에 강의하고 오후에 뭐 1시간 반이면 한 100여 문제 풀어주는 후딱 풀어주고 그죠? 야, 진짜 주의할 게만 뭐 하고 오히려 단권화 작업 이게 기본서에 빠져 있다든지 이 표현이 기본서에 있는데 이게 표현이 이게 기출로 전환이 되면 어려운 게 있어요. 우리가 보면은 판례 같은 것도 그런데 이게 기본서나 요약서 보면 그냥 답이 나오는 애가 있고 기본서나 요약서 봐도 답이 안 나오는 애들이 있어요. 답이 안 나오는 놈들이 있어요. 그렇죠? 이제 그런 지문이 뭐뭐다. 여기 27번에 4번은 얘는 기본서 보고도 당할 수가 있다. 조심해라. 요약서 봐도 당한다 얘는. 그런 건 제가 찝어줘요. 뭐 해설하기보다는 기출 해설 강의는 저도 별로 안 좋았다고 생각해요. 해설을 그렇게 중요한 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예? 근데 그
문제 전환이 잘 안 되는 선지가 가끔 나와요. 내버도. 그런 것들은 이제 좀 찝어줘 가지고 좀 조심하라고는 하는데 그렇게 뭐 그게 기본 기출 강의 막 디테일하게 해설해 주는 강의 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기출 강의 이런 건 저도 해본 적이 너무 오래됐어요. 근데 사시 강의부터 안 하더라고. 제일 처음에 제가 사법시험 왔을 때 그게 내가 99년에 했을 때 2000년 하고 할 때 수강생이 엄청 많았는데 수강생이 아예 없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애들이 똑똑한 놈들이라서 이것들이 수강생도 안 듣더라고. 근데 그 당시에 신림동에서 그 모의고사 시스템이 이제 개발되기 시작했는데 99년 2000년에 내가 들어왔을 때 모의고사는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 막 수강생들이 700명 800명 실수강생들이 막 이거 들은 이유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게 그때 아까 제가 대충 요새도 말을 해주는 게 과목 시스템이 변경돼서 그래요. 네 과목으로 바뀌니까 변별을 높인다는 건 단순한 거예요. 기출이 없는 선지 넣는 거야. 간단한 겁니다. 변별력이라는 거 필기에서 기출문제 그대로 나오면 다 맞춰 애들이. 기출문제 그대로면 다 맞추고 기출이 없는 선지를 넣거나 변형해서 넣잖아요. 그럼 애들이 헤매는 거예요. 이번에 7급이 어려웠다는 게 기출에 없었던 게 25개 정도가 나왔어요. 기출 변형인데 그냥 변형은 아니다 이건 변형이라고 볼 수는 없고 똑같다고 봐야 되고 그게 아니라 기출에 나왔지만 키워드를 바꿔버리는 거죠. 키워드를 바꿔서 냈다든지 이렇게 하든지 아예 처음 선지 이게 한 25개 정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80개 선지에서 25개가 나오니까 애들이 벙쪄버린 거죠. 시험장에서. 근데 사실은 속어 같은 걸 잘하면 뭐 어느 정도 버틸 수가 있었는데 애들이 정신적으로 충격받아서 그래요. 진모 효과가 뭐라고 하냐면 시험장에서 이렇게 겁을 안 집어먹는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왜 그랬더니 진모가 더 어렵기 때문에 시험장 가도 에휴 그런가 보다 이렇게 푸는데 이 쉬운 거 풀다가 갑자기 시험장 가면 애들이 시험장에서 멘붕해 버린 거예요. 이번에 헌법이 우리가 제일 처음에는 저도 야 큰일 났다 그죠. 점수 안 나왔겠구나 생각을 하고 이게 끝나고 나서 보니까 90점대 그렇게 많더라고 스파르타반에서. 예?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해봤어요. 어떻게 이렇게 많냐 물어보면은 예? 어려운 건 다 똑같아 애들이. 어려운 건 다 똑같아. 그치? 뭐 누구는 쉽고 이러지는 않는데 애들이 그 문제 적응할 수 있느냐의 문제 시험장에서 안 쫀다는 거야. 그냥 버틴다는 거야. 그치? 정신줄을 안 놓친다는 거야. 근데 쉬운 거 풀다가 갑자기 이게 시험장 가보면 정신을 놔버려요. 예를 들면 1번 그거 있잖아. 그 무슨 문제더라? 정당법. 2번이 국제법이었걸라. 이게 1, 2번이 좀 어려웠어요. 1, 2번에서 안 나왔던 선지가 2개씩 정도 나왔었어요. 어? 그 다음에 애들이 1, 2번부터 이게 맛이 가버린 거야. 그죠? 그러니까 이게 나머지 문제도 안 보이버린 거죠. 그런 애들은 점수가 안 나오고 정시를 잘 유지했던 애들은 그래도 90점이 나오더라고요. 정시를 유지했던 애들은 그래도 90점 이상이 많이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좀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너무 겁을 안 집어먹는 게 좋다겠죠. 왜냐하면 내가 몇 년 전부터 얘기했던 게 어차피 확 나도 이제는 80개 선지 나 예측 못 한다고 맨날 그랬어. 나도 겁이 나고 80개 선지 예측이 안 된다. 다만 해줄 수 있는 게 뭐냐? 시험장에서 겁 안 먹고 정신 유지하면서 소구할 수 있는 능력이라도 키워야 한다. 그죠? 근데 이게 너무 이게 쉬운 것들만 풀면은 시험장에서 멘붕합니다. 그죠? 그래서 좀 어려운 문제 푸는 거에 대해서 법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그냥 겁을 안 집어먹는 게 제일 좋아요. 그게 제일 좋은 해결 방식이죠. 시험장에서. 그렇죠. 다른 질문상 기출 문제 보는 방법이라나 법 과목이나 행정학. 예. 어떻게 하나? 지금 물어본 게 기출에 보면 그 선지랑 관련이 없는 해설이 있잖아. 그거를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그걸 물어봤어. 그냥 선지 그냥 단어 그대로 다 외웠는데요. 그냥 굳이 막 이론이고 뭐고 선지 계속 문제가 그 기출 안에서 나온 거는 선지는 계속 비슷하게 나오거나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어차피 끝까지 시험 치러 갈 때까지 이론이든 뭐든 붕 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외웠어. 이해가 안 되더라도. 선지 해설은
해설은 안 봤습니다. 저는. 너네도 아예 안 봤어? 너는? 이게 과목마다 좀 다를 수 있는데 법 과목 같은 경우에는 함정을 파는 부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법 과목은 저는 막 해설을 꼼꼼히 본 건 아니고 어디에서 함정을 파는지를 체크하고 넘어가는 식으로 봤고,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해설에 막 예를 들면 3.0에는 막 표 같은 거 달아놨잖아요. 그럼 그 표는 그냥 외우고 넘어간다 이런 느낌으로 봤어요. 행정학은 어떻게 돼? 행정학. 해설. 제 생각에도 일단 행정학도 간단하게 외울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예를 들면 뭐 김영란법 같은 거 얼마 이런 것들이 이제 간단하게 외우고 지나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는 그냥 간단하게 보고 가면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행정학이 약간 이해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만약에 내가 이 모형 자체에 대한 감이 전혀 없으면은 좀 이 모형이나 뭐 이 이론에 대해서 감이 전혀 없으면 좀 해설을 보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법은 어느 포인트를 틀리게 내느냐 이것만 중점을 둬야 하기 때문에 해설을 뭐 그다지 꼼꼼히 읽고 이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행정학이나 국사는 알겠지만 다 똑같아요. 일단은 해독을 돌려놓고 시작을 해야 돼요. 지금 해독을 안 돌려놓고 하면은 양이 너무 많아서 안 돼. 그치? 해독을 돌려서 개수를 줄인 상태에서 애가 말대로 이건 이해가 필요할 것 같다. 그걸 그때에서 알지. 이래독 이해독 하는 애가 이게 해설이 필요한 건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다. 이게 이해가 필요한 건지 그냥 단순한 게 필요한 건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초반에 해설을 제가 많이 보지 말라는 이유는 다 시간 낭비야. 나중에 그냥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것들을 다른 옛날에 보면 애들이 막 그 행정이 그 유형을 앞글자 따서 암기하고 있더라니까. 저런 애들이 다 있어. 하어명 막 외우는 거야. 야 무슨 행정의 종류 그냥 공부하다 보면 그냥 알게 돼 있어. 명령쟁정이 뭐다 이게 알게 돼 있는데 그걸 왜 두 문자를 따가지고 구식을 외워야 되는 난 이해가 안 돼서. 그 공부해서 안 되는 놈들은 그렇게 해줘야 돼. 해독이 많이 돌아가서 얘는 안 되겠구나. 이건 말로 해서 안 되는 놈들이 있어요. 그럼 때려야지 어떻게 하겠어. 이게 말로 해서 안 되는 애들은 이해를 해야 돼요. 선지를 해설을 꼼꼼히 보던 어떻게 기본서를 찾아보던 선생한테 질문하던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거를 1회독, 2회독, 3회독 하는 애들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문제 생기는 거죠. 그런 거는 일단은 이거를 해설을 이 문제 해설을 봐줘야 할 것이냐는 그냥 아까 했지만 5회독 한 다음에 아니면 10회독 한 다음에 이런 다음에 결정하는 게 제일 정확하다. 1회독 한 다음에 2회독 한 다음에 이거 안 된다. 아까 얘가 3회독 얘기했지만 얘는 공부 좀 한 해라서 그래요. 좀 몇 년 차 되고 하면은 당연하지 한 2회독 3회독이면 되는 것과 5회독 10회독 뭐 해 그죠. 근데 초보자를 전제로 하자면 진짜 해설을 볼 자격은 내 생각에는 5회독은 넘어가야 해설 볼 자격이 생기는 거지. 2회독 하면서 해설 보고 있으면 이게 답이 안 나온다. 그것만 고려해 주면 돼요. 네. 기본서? 무슨 과목이에요? 법과목? 기본서 거의 안 보지 않나? 기본 강의만 듣고 안 봐야 돼. 내가 보면 보나? 그냥 좀 격하게 말하면 모든 과목에 기본서가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모든 과목이 기본서에는 필요 없대. 격하게 말하자면. 문제지만 제대로 보면 문제지만 제대로 보면 나도 상당 부분 동의해요. 여기는. 저는 기본서 괜히 사서 다. 괜히 샀다? 예. 발췌독을 그럼 저는 행정학 같은 거는 기본 강의 듣다 버렸어요. 버렸다? 그냥. 빨리 꼭 발췌도. 그래서 이게 기본서가 제일 좋은 책인데 해독이 안 돌아간다. 이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얘네들이 바보라서가 아니라 기본서가 제일 좋은 책이죠. 근데 기본서를 해독 돌릴 수 있는 사람이 거의 드물다. 진짜 합격생들 간에도 일반 수험생 더 안 되지. 얘네들 그냥 합격생들 뜨고 7급 합격생들이 대부분인데 지금 얘네들도 안 되는데 일반 수험생들이 기본서 보고 이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사실은 매우 드물기 때문에 다 애들이 하다 보면 이게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요약서로 돌리든지 그다음에 문제 위주로 돌리면서 요약서 찾아보든지. 근데요 기본서 발췌독 하는 거예요. 기본서는 영어 사전처럼 보고 찾아볼 거 있으면 찾아보고 그 정도로 사용하고 가끔 가다는 행정학 기본서 보는 애들이 있던데. 우리 가끔 가다 보면 행정학 기본서 보는 애들 봤어요. 저는 좀 약간 읽는 속도가 빨라가지고 12시간에 1300페이지 그냥 다 읽었었어요. 그냥 행정학 매일 이렇게 훈안할 때 기출
그러니까 행정학 같으면 기출, 기본서, 기출, 기본서 이렇게 하다가 완전 기본서를 버리긴 했는데 그게 좀 처음에 할 땐 도움이 됐었던 게 그러니까 기출 한 번 하는데 3일, 기본서 한 번 하는데 3일. 그러니까 1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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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시간씩 매일 이렇게 계속. 행정학 기본서 본 사람 계속해서. 이게 이런 유형이 드물긴 해요. 행정학을 가끔 나와요. 내가 보면 내가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행정학 매년 합격생들 중에 기본서 본 사람 한두 명 나와. 예, 별로 많지는 않은데 근데 이게 전제 조건이 이와 같이 책 읽는 속도가 엄청 빨리 한다. 당군하는 게 기출에다가 요약서를 가지고 당군화 작업을 해요. 근데 이제 진모 같은 경우는 진모에다 작업을 많이 하고 헌법이나 행정법은 진모에다 작업을 할 수 있는 게 그게 빠진 게 많지 않거든요. 오히려 요약서보다 더 좋아요 사실은. 근데 이제 다만 법 같은 거에 대해서 좀 약간 생각이 달라진 것도 있는데 최근에 보면은 좀 행정법은 특히 그 목차를 좀 신경을 써야 하기 때문에 요약서 목차라도 좀 자주 봤으면 좋을 것 같아. 진짜 목차를 좀 제발 좀 봤으면 좋겠어. 목차를 안 보면 행정법은 문제를 맞추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생겨요. 나중에 가보면 생기기 때문에 좀 답답한 게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답이 나오는 건데도 애들은 못 찾는 이유가 목차가 머릿속에 없어. 행정법. 응? 그래서 행정법은 정 안 되면 요약 강의 같은 건 한번 들어주라고 내가 하는데 정 안 되면 행정법은 그 요약 강의라도 연결해 주는 게 제일 좋아요. 사실은 쟤네들 4층에서 내가 해준 막판 강의가 솔직히 제일 좋은 강의야. 막판에 내가 해준 강의가 제일 좋은 책 안 보고 내가 해주는 강의가 제일 좋았어. 근데 그거 내가 옛날부터 했었는데 대부분 수험생이 못 따라와. 그래서 나도 포기한 강의. 이번에 4월 달에 제가 해줬어. 4층에서 저기 헌법행정법 내가 한 막판에 며칠 해줬는데 그게 사실은 제일 좋은 강의지. 근데 그 수업을 들으려면 고수가 돼야 들을 수 있지. 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 애들이. 응? 애들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다. 그럼 책이 필요 없거나 사실 행정법이랑 헌법도 어느 정도 되면은 책 없이 이게 확인만 하면 되거든요. 그렇죠? 뭐가 중요하고 뭐가 헷갈리느냐 이 포인트만 찍어주면 딱딱 알아차려야 되는데 애들이 목차가 없으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더라고. 내가 보니까 왜 저럴까 했더니 애들이 머릿속에 목차가 거의 없어. 내가 매일 하루에 한 3, 40분씩 해줬었는데 사실은 뭐 그 강의 들을 능력만 있으면 합격을 하지. 그 과목은 합격하는데 지장이 없는데 근데 문제가 수강생들이 못 따라오더라고. 옛날에 내가 한 4, 5년 전에는 많이 했었는데 요새는 잘 안 해. 아이고 그냥 해봤자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니까 나도 힘들어. 아니 무슨 질문하면 무슨 저 물고기처럼 뻐끔뻐끔은 해줘야 되는데 말을 못 애들이 질문하면 물어보면 애들이 다 딴짓 쳐다봐. 내가 딱 눈치 마주치면 애들이 딴짓 하고 있어. 그러면 나도 좀 그렇잖아. 강의하는 사람도 무슨 질문했으면 대답을 해야지 자식들이 말이야 치사하게. 그 몇 년 전에 그 누가 들었냐면 그 강철이랑 그 걔네들이 들었던 건데 걔네들은 잘 알아들어. 강철을 내가 애가 고득점으로 학교 가겠다는 느낌이 들었던 게 강철이 내가 이렇게 하면은 대답을 해 이 자식이. 한 10개 하면 한 8개는 대답을 해. 7개는 애들 2-3개는 띠란데 8개는 대답을 하더라고. 그랬더니 뭐 그냥 압도적 점수로 합격하더라고. 압도적 점수로. 그러니까 내가 이름을 해줬더니 몇몇 애들은 도움을 받았대. 근데 극소수로 아주 잘하는 애들만 도움 받아. 쟤네는 좀 잘하는 애들은 도움을 받는데 일반 애들은 시간 낭비죠. 일반 애들한테는 시간 낭비인데 잘하는 애들한테는 좀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강의인데 사실은 행정법이 좀 그게 더 필요할 것 같아. 생각해보니까 어떤 애들 중에 행정법이 점수가 안 나오는 애들이 있어. 공부 좀 잘하는데 제가 왜 안 나올까 이렇게 나도 분석을 해보니까 쟤네가 목차가 머리에 없구나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내가 꼭 그 행정법은 좀 제발 좀 목차 꼭 보고 그다음 목차랑 관계를 잘 봐야 돼요. 주관식과 약간 비슷해진다고. 헌법은 그런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이게 행정법 내가 보면 목차 간의 관계 이런 거 좀 신경을 써주면 되고 좀 더 신경을 써주면 점수가 좀 더 잘 나와요. 요새는 난이도가 좀 높아질 테니까 그런 게 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행정법. 또 질문사항 있으면 질문하세요. 네, 그부터 해주세요. 네. 국제법 좀 이따 쟤랑 상담하세요 지금. 저희 국제법. 야 국제법 몇 점이야? 둘 다 90점이에요. 둘 다 90. 야. 걔 왜 안 왔어? 쟤 누구야? 오수지? 생각하고 오수지는
헌법 95 맞아서 합격했어. 딱 컷으로 이번에 525 맞아가지고 나한테 무지 고맙다고 들어. 근데 왜 안 와? 씨. 525 맞았는데 딱 헌법이 95 때문에 합격한 거야. 하나만 더 들었으면 520으로 떨어질 뻔했어. 야 근데 국제법 국제정책 90이면 무지 잘 본 거 아니야? 아니요, 저희 둘이 90이고 저는 국제정책 80점. 국제정책 80점? 쟤는 저는 국제법 90, 국제정책 95. 엄청 잘한다고 국제정책 95. 잘. 요새 뭐 저기 누가 선생님들도 어렵다고 난리던데. 이번 시험 보고 나왔더니 선생님들도 국제법 선생님도 아우 그 어렵다고 큰일 났다고 그러죠. 나중에 질문 좀 해보세요. 여기 외형직 투명 왔으니까 질문 해보세요. 다른 과목 없어요? 경제학 질문사항 있으면 해보세요. 관심 없어요 경제학? 경제학에도 공부를 안 해 애들이. 경제학 뭐로 했는데? 신경 선생님 기출문제집 기출문제지? 풀었는데 어. 저는 이번에 이제 시험 목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국어 국사 힘 최대한 빼고 행정학 경제학 내가 100점 맞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시중 있는 모의고사 다 풀었거든요. 제가 막 뭐 신경무 쌤 모의고사 풀고 정병열 쌤 거 풀고 그다음에 난공불락 모의고사 풀고 뭐 허역 선생님 모의고사 풀고 다 풀었거든요. 근데 안 나와요 그게 시험에. 네, 이게 행정학이랑 그 약간 비슷한데 그 모의고사를 많이 푼다고 해서 점수가 꼭 오르는 건 아닌 것 같고, 근데 개인적으로 그렇게 열심히 했던 게 그래도 도움은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시험장 갈 때 제가 90점은 좀 받아야겠다 생각해서 시험 문제를 2개만 버려야겠다 생각했거든요. 근데 버린 걸 체크해보니까 이미 4개를 버렸더라고요. 보니까 시험 문제 푸는데. 그래서 와 시험 조졌다 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거 틀려도 합격하는 거에는 지장 없는 걸 보면은 막 모의고사를 푼다고 꼭 좋은 건 아닌데 경제학 자체를 좀 추천하고 싶지 않은 그런 느낌이에요. 네. 그런 느낌이에요. 경제학에 80점 맞았는데 잘 맞은 거예요. 옛날에 우리 애들 보면 다 95, 100이었잖아. 한 2년 전만 하더라도. 정말 있잖아. 이게 좀 내가 수험생들이 답답한 게 시험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어요. 우리 수험생들 보면 알거나 우리 그래도 애들 옛날에 필기시험에서 면접에서 한번 떨어진 경험이 있걸라. 그래서 잘 안다고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옛날 우리 스파르타 반 애들 막 경제학 아유 한 2, 3점만 해도 합격생들끼리는 다 95 얘기했잖아. 지금 없어. 애가 최고야 80점. 저기 95짜리 하나 있는데 걔는 떨어지네. 우리 떨어진 애가 하나 90짜리가 하나 있어. 근데 걔는 경제학의 달인이지. 응? 너 또 그랬냐 그랬더니 지방지에서는 100점 맞았대요. 그래서 와, 너 경제학 잘하는구나. 자기 잘하는데 경제학. 그런 애가 하나 있긴 한데 걔 빼놓고는 애가 최고야 내 기억에. 거의 진짜 80점이 나온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번에 저기 노량진 캠프에 우리 조교가 하나 있는데 이게 세무직인데 5과목 채점할 때까지는 합격한 줄 알았대. 진짜. 마지막이 채점이 경제학이었어요. 5점 나왔다. 2개로 떠요. 2개로. 경제학 60점 맞았으면 컷으로 합격하고 65 맞았으면 잘하면 일배수 안에 들었어. 세무직인데 5점 맞고 떨어졌다. 이거 2개로. 근데 너 경제학 그렇게 못하냐 그랬더니 그건 아닌데 그러더라고. 솔직히 세무직 애들이 경제를 그다지 못하지는 않아. 세무직을 선택했다는 거야. 애들 자체가 거의 대부분이 나름 회계학이나 뭐 하여간 뭐죠? 경제학이나 그쪽 계열과다든지 뭐 하여간 뭐 관련이 있어. 또 나름 숫자에 뭐 좀 재능이 있거나 이런 애들이 보통 한다고. 근데 걔가 50점 맞을 정도면 이거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어. 이게 80점이 힘들어요. 뭐 어디까지 공부하면 80점 맞나 그래도. 75점 그래 내년 목표를 한다. 어디까지 공부해야 돼? 솔직히 저도 좀 감은 안 오는데 근데 개인적으로 자 그 조교님 뭐 알지만 막 50점 받을 시험은 아니었던 것 같고. 그치 그 정도는 아니거든. 그 이제 기출을 열심히 보면은 제 생각에는 70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출만 제대로 봐도. 근데 CPA 문제 풀어야 되나? 제가 CPA 문제도 거의 다 풀었거든요. 근데 도움이 돼? 시험장에서 처음 보는 게 4개가 나와버리니까 그냥 그래도 70점 맞는데 도움이 되냐고. 굳이 내가 만약에 70, 75가 목표면은 기출만 열심히 해도 될 것 같아요. CPA 기출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70점 맞으면 CPA 기출 풀어야 한다. 저는 이번에 시험 보고 느낀 게 CPA 마이너 버전으로 나온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계산 문제 같으면은 실제로는 조금 더 평이하게 나온 편인데
그러니까 흔히 CP에서 뒤에서 묻는 거시에서 묻는 것들 뭐 예를 들어서 뭐 물가 포인트 상승률 얼마를 할 때 뭐 한국은행이랑 3년마다 조절한다 이런 건 CPA에서만 있던 문제였는데 이게 그대로 7급에서 넘어오면서 솔직히 저 그런 문제 다 버렸는데 이번에 다 나와가지고 저도 풀어야 된다. 저는 풀어야 한다 생각해요. 특히 그 근로된 것들 계산은 안 풀어도 되지만 근로된 것들은 풀어야 한다. 계산은 아니더라도 근로된 건 풀으래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추천할 때 한 3년 전 이렇게 이거 하잖아요. 그러면 CPM 문제 풀면 다들 그랬어요. 그걸 꼭 풀어야 되니? 이런 분위기였어요, 그죠? 우리도 풀지 말라고 공식적으로는 안 푸는 게 좋다. 정말 어디가 뭐 경제학에 자질이 있거나 뭐 꼭 100점을 맞이한다면 풀지, 그렇지 않으면 풀지 말라겠는데 사실 그 내년 되면 좀 불안해, 그렇지? 근데 이제 계산 문제는 빼고 근로된 건 풀어야 된다. 솔직히 근데 계산 문제도 CPA 같은 걸 풀면서 자기가 이론적인 이해를 거기 안에 계속 넣어가지고 풀면은 막상 거기 가면은 문제를 푸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았던 것 같아. 이번에 국회직도 그렇고 어렵게 풀면 풀수록 쉽게 더 빨리 풀려요. 계산 문제도. 저는 너는 제가 아니야? 힘들어? 제가 아까부터 이제 저는 제 얘기에 뭐 좀 기조라고 말씀드리면 일단 양을 줄이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내년이나 내후년에 뭐 3년 뒤에 합격할 거면 열심히 풀면 좋죠 다. 근데 내년에 우리 합격할 거니까 이제 양을 줄이는 게 좋은데 제가 그 친구가 회계사인데 물어봤어요. 이번에 경제학 불가능의 3일차 들어봤냐? 리딩 이노메이션 들어봤냐? 걔네들도 처음 들어보는 건데 그걸 우리가 풀 수는 없잖아요. 아, 그냥 100점 맞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75점. 제 생각에는 72랑 75점 맞으려면 어디까지 해야 되냐 궁금한 거. 기출만 해도 되고 제 생각에 또 모의고사를 여러 가지 다 풀어봤는데 정병열 쌤이나 신경수 쌤 모의고사 이제 프린트로 나오거든요. 그거만 해도 충분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냥 시험 잘 볼 수 있는. 경제학 따는 사람 없나? 경제학 경제학은 그렇지 내년에도 그렇게 쉽게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하는 애들은 하지 말라고 할까지 할 정도로 야, 그거 해야 되니 뭐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는데 이제 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70점은 그래도 맞을 수 있지 않냐? 기출 잘하고 70점도 맞고 나머지로 이게 점수도 올리는 수밖에 없어요. 경제학. 지자론은 어떻게 해야 되나 맞아? 지자론 답 좀 해줘봐. 지자론이 더 궁금한 게 많았거든. 지자론 궁금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거 끝나겠습니다. 지자론하고. 지자론. 주문에 진학 없어? 지방자치 언제부터 해야 되나? 지자론? 저는 딱 국가직은 아예 버리고 서울시만 보고 싶어가지고 그냥 2월에 여기 처음 다시 왔을 때부터 시작했던 것 같아요. 2월부터 시작했대. 요새는 아예 국가직을 저같이 경작 안 해버리고 바로 지방직 7급으로 바로 준비하는 애들이 꽤 많아요. 경작 때문에도 그렇기도 하고 또 그 확률을 높이는 게임이기도 하고 해가지고 아예 경작 시작부터 안 하는 수험생도 꽤 됩니다. 빨리 하는 게 좋다. 저는 불안해가지고 그냥 빨리 그 하는 게 지자론 하면 행정학이나 이런 거 하나 더 맞추나? 엄청 도움되고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방직 건. 왜 경작보다 지자론이 낫냐면 시간 문제도 있지만 두 번째는 행정학 맞추는 도움이 많이 돼요. 또 행정법에도 가끔 도움되는 경우가 가끔 있고 이래가지고 지자론 하는 게 실제 시험장에서 상당히 유리합니다. 한 개는 도움이 되는 거 같지 행정학. 헌법에도 막 도움되고 헌법에도? 막 모든 과목에 도움이 되고 모든 과목이 도움이 되는 헌법, 행정법에 다 도움이 되고 행정법에도 도움이 돼요. 당론 이런 거 뭐 다. 헌법에도 혹시 뭐 지방자치법 이런 거는 도움이 되는데 이제 행정법에도 좀 도움될 수도 있고 특히 행정학에는 도움이 많이 되지 뭐 저 재정 쪽이나 뭐죠? 의외로 지방 관련된 법이 행정학에도 많이 출제돼요. 지방재정법이 뭐 관련된 법들이 많이 출제돼서 빨리 하는 게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공부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죠. 하다 보면은 되게 쉽고 다 괜찮은 것 같아요. 재밌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쉽대. 그리고 어렵지는 않죠. 양은 적고 하니까 한번 생각을 잘 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끝낼까요? 마지막 질문사항 있으면 질문하세요. 끝내겠습니다. 해독을 줄이기 위해 붙이는 문제 팁 같은 거 있으면 해독을 줄이기 위해 해독 시간을 빨리 하기 위해서 기출을 위주로 본다고 했잖아요. 시간을 빠르기 위한 팁이 어떻게 죠? 뭐 있어? 키워드를 잡는 게 제일 좋지 않아요? 키워드 잡는 거? 예, 아까 옆에서 말씀하셨던 분처럼 사료를 보고 사료를 다 읽을 필요 없이 뭐
그냥 딱 키워드만 보고 딱 안다든지 법이랑 국사가 진짜 공부하기 편한 게 그런 게 딱 잘 돼 있거든요. O냐 X냐 아니면은 이걸 보고 바로 유추할 수 있냐 없냐만 알면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훈련을 하시면은 좀 회독 속도가 좀 빨라지실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아는 거 안다는 전자의 함정 같은 거 만도 그런 거를 계속 동그라미를 치면서 계속 봤어요. 그래가지고 함정이 안 피하고 다 빨리 해서 그러면은 나중에는 한 페이지 그냥 이렇게 보면은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되면은 되더라고요. 그냥 한 페이지에 한 10초, 한 4-5문제 10초씩 이렇게 계속 풀었었어요. 저는. 한 문제 10초 싶은데 내가 한 문제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하면 빨리 푸나? 너는 3개월에서 공부 안 했잖아. 뭐 노하우 강의 빨리 듣는 노하우는 없냐? 저 강의는 그냥 들었고요. 집중해서 보는 게 제일 집중. 네. 그리고 포스트잇이 다이소에 4개짜리 이렇게 파는 게 있는데 그게 아이고, 전환길 3.0이랑 사이즈가 딱 맞거든요. 그래서 그거 붙여가지고 키워드를 적어놓으면 전 3회독 했는데 그때 보면 되게 편했어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볼 때 엄청 빨리 볼 수 있었어요. 포스트잇 같은 거 해가지고 키워드 같은 거 이렇게 적어놓으면 적어놓으래. 네. 그러면 국사 좀 빨리 풀 수 있대, 그쵸? 그것도 하나 팁이네. 빨리 푸는 방법. 빨리 푸는 거는 그냥 계속 읽으면 빨리 푸는데 그거보다도 마지막에 한 일주일이나 2주 정도에는 그냥 지저론 같은 거 얇은 거는 빨리 타이핑 쳐가지고 걔만 보고 들어가도 돼요. 타이핑. 네, 타이핑 치는 게 훨씬 나은 것 같아요. 근데 처음 할 때 그렇게 빨리 하는 거 없나? 저는 처음에는 저도 안 빨라서. 처음에는 처음에는 빠졌을 것 답만 같아요. 보면 돼, 네, 답만. 답만. 처음에는 답만 본다고? 답지문만 읽으면 돼요. 안 되면 답지문만 그래. 정 안 되면 답 선지부터 시작을 해. 맞는 거냐? 예, 저도 그렇게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냥 4개 보고 답 이거 OX만 체크하고 그냥 딱 넘어갔었어요. 그래? 너도? 저도 처음엔 답만 봤다가 나중에 선지 모르는 거 앞에다가 점 찍었었어요. 그래서 점 늘려나갔었어요. 저 빨리 보는 사람 없어? 저는 문제 홀짝으로 나눠가지고 그냥 얘는 홀짝이래. 네 그러면 반으로 줄어드니까 틀린 부분은 이제 기본서 발췌독이나 요약서 발췌독 해가지고 봤어요. 너는 어떻게 빨리 보는 방법? 저는 인터벌 타이머라는 어플 깔아가지고 계속 이어폰으로 3분 재서 그 각 과목마다 빨리빨리 넘어가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너는 없어? 네? 너는 빨리 푸는 방법. 문장 다 읽지 마시고 주어, 목적어, 서술어만 읽으시면 돼요. 문장 단지하고 주어 서술어 목적만 그래. 영어 공부하듯이 똑같네, 그치? 응? 하여간 내가 결론적으로 이제까지 합격자를 계속 봐도 느린 애 중에 합격자가 전혀 안 나온다. 그건 확실해요. 제발 좀 정신 차려야 돼. 느리면 무조건 떨어지는 거야. 처음에 느리더라도 어떻게 해서 빨리 하는 방법을 찾으셔야 돼. 얘네들처럼 하여간 막 답 선지부터 다 보던 뭐 주어 목적어 서술만 읽든 뭐 하여간 뭐 어떻게 해서라도 하여간 방법을 찾아야 돼. 방법을 찾아야 돼. 아까 타이머 맞춰가지고 계속 풀던. 저기 쉽게 말하지만요. 나는 지켜봤잖아 이게. 정말 이게 오래 걸려 저게. 힘들고 말이 그렇지. 저 보통 일이 아니다 그죠. 그 습관 고치는 게 보통 일이 아니니까 하루 가지는 안 돼요. 저 몇 달간 계속 그거 하고 또 해야 돼. 하고 또 하면 빨라지더라고. 여기서 저번 주에 좀 빨라진 애도 있었어. 저번 주 일요일 날, 쟤 좀 빨라졌네. 이런 사람들이 몇 명씩 보였다고. 그죠. 일요일 날 데스캠프 하다 보니까, 그동안 쟤 이렇게 속을 새기더니, 응? 여기도 몇 명 와 있네. 내가 딱 보니까 여기도 저번 주에 내가 일요일 날, 와, 너무 많이 좋아졌다.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안 되면 이게 합격자가 안 나옵니다. 합격이 안 돼요. 그래서 하여간 빨리 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저 이해도 하고 정리도 하고 암기도 하세요. 네? 개별 상담은 어떻게 진행해야 되나? 개별 상담은 저기 1시간만 딱 하죠. 1시간 하고 밥 먹어야 되니까 1시간? 예? 어떻게 해야 되나? 빨리 나눠줘야 할 텐데 저기 상담 1시간만 하고 밥을 먹죠. 맛있는 애들 사줘야겠다. 직렬별로 나눠야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외형직이나 이런 애도 저기 하라고 그래. 에? 왜 이렇게 많아? 아 잠깐만 앉아. 야 외형직만 일어나 보세요. 야 그러면 쟤네들 저기 봐야 돼. 저기 202로 데려가는 게 낫다. 외형직 애들은. 나머지는 여기서 하고 외형직은 가라게 나겠다.
자, 일행 7급. 일행 어디 가야 돼?